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아코님께서 지금 육아 중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시간 내주셨습니다.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코님. 네, 오래 반갑습니다. 기다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아니, 근데 육아 중인데 어떻게 또 시간을 내셨어요? 딱 30분 전에 예. 드디어 재웠어요. 참 얼마나 자지? 잠깐만. 한 30분 자나요? 1시간 자나? 20분? 20분? 미치겠네. 알겠습니다. 못할 뻔했어요. 지금 뭐 이런 얘기를 사람을 나눌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육아는 힘든 거니까. 자, 그러면 오늘 아코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아코예요! 자, 오늘 사연은요, 좀 무거운 안타까운 사연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이고, 네. 네, 시기는 2019년도예요. 이 당시 2019년도 시기가요, 정말 저희한테 많은 사건과 내용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19가 또 터지 그 해죠. 이 당시는 저희도 어느덧 30대가 넘어갔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잡고 결혼을 하나둘 하는 친구가 많았고 또 지방으로 나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열심히 그 업에 종사하면서 일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송이산 멤버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모이기는 좀 이제 힘든 시기였어요. 1년에 많이 만나봤자 3-4번? 그러다 한 날 우리 멤버들이 야 언제 한번 보자 딱 그런 말 나올 때쯤에 송이산 멤버 친구는 아니지만 간간히 오다 가다 연락하는 고향 친구 태우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경상북도 구미시에 삼겹살집을 차렸다고 해서 대구 사는 저희들 보고 한번 쏜다고 얘들아 놀러오라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 얼굴 좀 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대구랑 구미는 가까운 거리니까 저희 고향에서도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 얼굴 보자면 저희 멤버들을 제가 모아서 그 태우가 하는 삼겹살집 식당으로 향해 갔거든요. 주말이라서 도착을 하니까 가게도 나름 크게 잘 지었고 예. 고기 퀄리티도 되게 좋아 보였고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이미 손님으로 너무 많아서 넘쳐났다고 해야 되겠죠? 좀 뿌듯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우랑 간만에 보니까 인사도 하고 친구 가게가 잘 되는 모습 보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태우는 우리가 왔는데도 자리도 없고 미안하다고 안절부절 못하는데 아니다 괜찮다고 야, 우리는 끝나고 먹어도 되니까 괜찮다고 천천히 하라고 저희가 위로를 해주면서 이 멤버들끼리 주위를 빙빙 돌면서 그냥 구미 여기 동네 시내를 좀 구경을 했어요. 이 동네 시내를 삥 돌면서 산이도 있었습니다. 산책하고 있는데 산이가요 또 항상 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어디론가 혼자 방향을 틀면서 가더라고요. 또 야 어디 가냐고 또 뭐 어디 가냐고 야 일로 가자니까 야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 여기 와본 동네라서 거기 없다고 제가 말을 하니까 야 잠깐만 그러면서 다녀온다길래 뭐야 또 저희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항상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저만 저 혼자 가는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 5명은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네. 아직 자리 나려면 멀었으니까 야 우리도 그냥 따라가 보자 해서 나머지 멤버들도 산이를 따라갔거든요. 그 방향대로 저희가 뒤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산이를 제가 좀 이제 앞질러서 제가 앞을 보고 있었거든요. 뛰어가서 같이 걸어갔는데 산이가 혼자 걷는 게 아니라 얘 시선을 보니까 앞에 있는 어떤 아저씨를 따라가는 기분이 전 들더라고요.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었거든. 너 혹시 저분 따라가냐고 얘기를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대요. 왜 따라가는데? 늘 하는 소리. 왜 또 저 아저씨 뭐 귀신 들렸어? 농담 삼아 또 저는 툭 던졌거든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귀신이 아저씨를 따라가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길래 지금 이제 시간이 뭐 7, 8시인데 귀신이 저 아저씨를 따라간다고? 그냥 따라가는데 일단 나도 따라가 보는 거라고. 제가 이 이야기를 뒤에 있는 친구들한테 저기 있는 아저씨 어떤 귀신이 따라간대 산이가 그러는데 얘기를 하니까 몇 명은 야 무섭다고 안 따라간다고 아씨 또 시작이네 안 따라간다고 몇 명은 다시 고깃집으로 돌아가고 경태라는 친구와 정우 저 포함 3명이서만 산이를 따라갔어요.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도착한 곳은 저도 말씀드렸던 이 동네를 와본 적이 있어요. 관광지가 있거든요. 구미의 관광지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장소를 그 아저씨분이 도착을 하시길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대가 7시에서 8시 사이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주위 여기는 관광지다 보니 사람들이 또 운동하는 장소도 돼요. 산책로라고 해야 되겠죠.
아직 시간이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니고 사람도 꽤 있고 운동하는 사람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박정희 생가에서 먼 발치를 바라보면서 그 아저씨는 어디론가 또 이동하시면서 생가 근처에 정자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거기에 갑자기 주머니에서 바나나 우유를 하나를 꺼내들여서 그 정자에 놔두고 가시더라고요. 저기 바나나 우유를 놔두고 가네. 저희들 다 그냥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저씨는 바나나 우유를 만지작 거리면서 그 우유를 놔두고 옮기시더라고요. 발걸음을요. 산이는 거기에서 아저씨를 따라가진 않고 정자 위에 올려둔 바나나 우유를 산이가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안 따라가냐고 제가 말을 하니까 야, 저 아저씨 이제 좀 멀리 가는데 안 따라가냐고. 왜 자꾸 멍 때리고 있어. 바나나 우유 뭐 내가 사줄까? 이렇게 농담삼아 던졌는데 산이가 그때 저한테 갑자기 아코야 미안한데 저기 건너편 편의점 있지? 아까 오던 길에 편의점 하나 보였는데 거기서 저기 보이는 카스 맥주캔 하나만 사서 와달라고. 일단 뭐 저는 하도 얘를 겪는 친구이다 보니까 뭐 역시나 있구나 해서 제가 빨리 경태랑 제가 편의점을 달려가서 사왔어요. 가면서 이 경태라는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저거 또 뭐 있는 거 맞지? 난 근데 제가 저럴 때마다 너무 무섭다. 너는 뭐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 괜찮겠지만 경태야 좀 이해해라. 제가 좀 달래주고 있었거든요. 웬만하면 산이가 저런 행동 잘 안 하는 거 알지 않느냐. 근데 간혹 하면 그래 나도 무서울 때 있다. 근데 저러는 거는 분명 큰 이유가 있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나는 사실 뭐 송이산 때도 겪었지만 항상 저럴 때마다 산이가 혼절하는 게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난 그게 사실 더 걱정된다고. 괜히 혼절해서 잘못되면 좀 그렇지 않느냐. 근데 내 느낌이 오늘 좀 뭔가 그래. 기분상 좀 그런 느낌이 든다고. 네가 옆에서 그렇게 말하면 나는 뭐가 되냐고. 20년 가까이 같이 놀던 친구도니까 너도 반 도인 다 됐네. 나도 그런 기분이 느낄 때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하면서 맥주 한 캔을 사서 주거니 받거니 다시 산이한테 돌아왔거든요. 근데 같이 온 정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정우 어디 갔냐고 이렇게 산이한테 얘기하니까 정우한테는 아저씨를 따라가라고 산이가 시켰대요. 아 그러냐. 근데 너는 왜 여기 있고 정우 보고 따라가느냐. 가려면 네가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산이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져요. 일단은 뭔진 모르겠는데 그냥 좀 먼발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따라가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정우로 보냈고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인다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냥 정우 보고는 직업도 소방관이거든요. 정우가 부탁을 해서 저 아저씨 좀 따라가 봐라 계속 얘기를 하고 산이는 우리가 사온 맥주 한 캔을요 탁 따더니 바나나 우유 옆에 두고 이제 우리 가자라고 바로 하더라고요. 야 이걸 왜 따서 여기다 올려놓냐고 바나나 우유 옆에. 일단은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은 궁금하지만은 정우가 일단 있는 대로 정우한테 전화를 해서 너 지금 어디 쪽이냐고 전화를 하면서 그 위치 쪽으로 저희가 다시 갔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주택 앞에서 도착을 했는데 주택이라기보다 어떤 건물이었어요. 건물 안에 집에 있는 그런 쪽에 정우가 서 있길래 야 여기 아저씨 들어가더냐 얘기를 하니까 정우가 여기로 들어가던데 산이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건물이구나. 야 근데 나 아저씨 따라오면서 아저씨가 좀 우시는 것 같더라. 눈물을 좀 훔치시던데 손으로 얼굴을 계속 닦고 있더라. 그냥 그렇게 올라가서 나는 그냥 먼발치에 따라간 것 뿐인데 일단 우시는 것 같았어. 네. 그러니까는 이제 저희들도 궁금하니까 산이한테 야 왜 그러냐고 이유를 좀 말해봐라. 뭐하러 여기까지 왔고 맥주는 또 왜 사오라고 했냐. 그리고 맥주를 사왔는데 왜 바나나 우유 옆에 그 정자에 놔두냐. 일단 이렇게 얘기하는 산이는 식당 가서 얘기하자고. 가는 길에는 뭘 좀 나도 생각 좀 해봐야 된다고 하면서 아까 태우가 운영하는 삼겹살 집으로 이동을 했어요. 방금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전달하고 산이한테 드디어 궁금하다고 다 이야기를 하니까 산이 입에서 의외의 말이 하나 나왔어요. 보통 죽은이는 가족들 곁에는 잘 안 나와. 보통 죽은이들은 정말 가족들한테는 안 나오거든. 뭐 나도 몇 번 수호령님으로 가족들한테 나타나고 몇 번 보기는 했는데 웬만하면은 이 귀신들이 가족들한테 안 나타난다고. 특히 자식이 부모한테는 잘 안 나타난다고. 부모가 자식한테 나타나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수호령으로 뭐 TV나 영화에서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 보통 부모가 나타나지 자식이 부모한테 나타나는 영화는 없지 않느냐. 시나리오도 그렇고 뭐 조상님이 가장 많이 나타나겠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영화나 소설도 그게 뭐 맞는 거라고. 그런데 이번 경우는 죽은 딸이 영혼으로 아버지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는 게 그냥 뭔가 너무 슬퍼 보이더라. 그래서 내가 뭔지 모르게
그리고 또 이 여성분이 나를 봤다. 그리고 손짓으로 이분을 따라가라고 손짓으로 제스처를 취하더라. 그 영혼이. 귀신의 생김새는 우리 또래로 보이는 여자였고 머리는 길고 굉장히 예쁜 얼굴이다. 그런데 조금 아찔했던 모습이 있었다. 입을 다물고 있더라. 혀가 없는 것처럼. 말을 못하는 형태라고 해야 되나? 그냥 손짓으로 보통 귀신들도 말을 하기보다는 입을 열면서 막 뭐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손짓으로 다급하게 나한테 저 아저씨를 따라가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나도 벙찌면서 멍 때리며 가는 거였는데 예전에 니들 기억할 텐데 우리 송이산에서 다 같이 겪은 거 있지. 내가 산에서 영가들이 몸발치 손짓하면서 길을 안내해줬던 적, 그리고 사람 내려온다고 귀신이 알려줬던 거 니들 기억나지 않나냐고. 그거랑 비슷하다고. 자, 저희 송이산 멤버 사연을 들으면 거기에 나오거든요. 귀신이 몸발치에서 사람이 내려오는 걸 알려줬어요, 산이한테. 이 내용대에서는 무슨 사연인지는 들어봐야 알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다. 박정희 생각, 그 대통령님 생각이 도착했을 때 아저씨가 한 정자에 바나나 우유를 올려두질 않나. 그런데 거기서 여자 귀신이 쓰레기로 버려진 맥주캔을 가리키면서 다급하게 손짓을 나한테 막 하더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심부름을 한 거다. 니들이 맥주 사러 간 사이에 그 영혼 영가는 정자에서 바나나 우유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울고 있더라. 그리고는 아저씨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혹시나 해서 정우 보고 따라가라고 했던 거다. 그게 앞의 내용이다. 왠지 모르게 사연이 궁금한데 뭐 말을 우리가 걸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으니까 좀 그렇지. 그런데 지 위치라도 알아둬야 하나 싶어서 정우한테 좀 시켜서 따라가 보라 한 거다. 그런데 니들이 맥주를 사오고 나서 바나나 우유 옆에 두니까 이 영혼이 사라지더라. 일단 여기까지는 상황이 그러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잘 모르겠다. 앞에 말한 대로 그냥 도와주고 싶은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내용을 산이가 말해준 거고 저희는 많이 궁금했지만 얘도 모른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죠. 일단 태우가 초대한 우리 여기 고깃집 오픈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오랜만에 본 친구니까 과거 이야기도 하고 그날의 횃불을 즐겁게 풀고 있었거든요.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마셔라 즐겨를 하면서 삼겹살과 술을 먹고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좀 지났어요. 이제 새벽쯤 되니까 애들이 하나둘 취하기 시작했고 미리 저희가 온돌방 모텔을 잡아뒀거든요. 큰 걸 잡아두고 가는 길에 영업 마감해야 되니까 마감도 도와주면서 다 같이 이동을 했는데 아까 바나나 우유를 놔둔 아저씨 집 있죠. 거기를 우연찮게 또 저희가 모텔을 걸어가면서 지나쳤어요. 네, 태우 집도 이 근처 빌라촌이어서 가는 길에 태우한테 아까 정우가 야야야 태우야 여기 우리가 쫓아간 아저씨 집이 여기 건물이라고. 그러고 보니까 저도 아까 우리가 온 여기 건물 맞네. 이 말을 하니까요. 태우가 하는 말이 여기 건물 집이라고? 아까 저기로 올라가던데 위층으로 올라가던데? 이렇게 정우가 말을 하니까 여기 건물이면 우리 삼겹살 가게 건물주인 것 같은데 여기 옆에 공인중개소 있잖아. 나 여기서 가게 자리 알아보고 계약했거든? 근데 여기 그때 공인중개소 하시는 분이 건물주도 여기서 하신다고 하고 나 살던 자리 이분 건물이래. 나 그리고 여기 산다고 그때 들었는데 여기 올라간 거면 보통 꼭대기에 건물주 사니까 여기 올라가신 거면 건물주 맞는 것 같은데? 계약했을 때 당시 건물주 모습을 태우가 저희한테 얘기해 주니까 인상착이 맞는 것 같다고 저희도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러냐. 근데 여기 건물주분 우리 가게 자주 오신대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일주일에 꼭 한두 번 오시는데 간혹 혼자 오시거나 친구분들이랑 오신대요. 꼭 삼겹살에 맥주를 그렇게 드시는데 보통 저희의 부모님 또래다 보니까 삼겹살에는 보통 소주를 드시는데 이분은 삼겹살에 맥주를 많이 좋아하시는지 맥주만 드시더라. 내가 간혹 자주 오시니까 서비스로 고기도 내드리고 술은 마음껏 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 건물주분이 그러지 말라고 어려워하지도 말고 이런 데서 서비스 주는 거 아니라고 나 돈 있다고 돈은 다 받고 차라리 장사 더 열심히 해서 건물 가치나 올려주라고 총각 그러면서 내시던 음식비 항상 더 주시고 가신대요. 쉽게 말해서 현금하면서 거스름 돈 안 받으신대요. 카드 계산도 안 하시고. 저희가 듣기도 와 좋은 분이네. 그걸 저희가 다 듣는 입장에서 산이 이놈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저희 사연에 등장한 산이는요. 그쵸? 진짜 안 좋아해요. 얘는. 사람을 안 좋아하는데 천사 같은 사람을 가려서 보는 건가? 저는 이게 항상 신기해요. 사람 안 좋아하는 놈이 이상하게 뭐 도와주는 사람마다 다 천사들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이죠. 야 근데 건물주라면 나 무슨 사연 하나 들은 거 있긴 있었는데
우리 가게 옆에 김밥집 사장님 있잖아. 우리 김밥집 봤지 니들? 봤다고 옆에. 여기 김밥집 사장님이 여기서 장사 오래 하셨는데 우리 집에 고기 먹으러 오면서 무슨 했던 기억이 있는데 취기가 올라서 야 기억이 안 난다 야 뭐가 듣긴 들었는데 이걸 태우가 흘리던 말하니까 산이는 아까부터 이게 뭔가 궁금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궁금했는지 야 아는 대로 말해봐라. 내가 좀 궁금하다. 이렇게 태호를 닥달했는데 태호는 취기가 그때 좀 많이 올라서 모르겠대요. 기억이 안 난대요. 정 궁금하면 내일 김밥집 내일 문 여니까 점심도 먹을 건 가서 물어보자. 그러기를 알았다고 일단 모텔에 도착을 했어요. 잘 놓으면 자고 폰 볼 놈은 폰 보고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요 남자들끼리 있으면 제일 심한 거 코골이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너무 짜증이 나요. 잠을 못 자서 새벽 이슬이 내리는 시간에 저는 나왔거든요. 도저히 못 자겠다 싶어서 나오면서 쪼그리면서 애니메이션 같은 걸 제가 유튜브 보고 있었어요. 모텔 앞에서 좀 쪼그리면서 졸리면 들어가야지 하고 있는데 정우도 그때 나오더라고요. 담배 피러 나왔는지. 야 니도 코골이 때문에 못 자겠지. 그렇다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연치 않게 우리가 저녁에 봤던 그 건물주 아저씨 바나나 우유 든 아저씨가 저희 앞으로 쓱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정말 정우랑 놀랐어요. 야 우연이라면 우연이고 이게 뭐지? 저 아저씨가 지나가길래 분명 저희는 얼굴을 기억하거든요. 이 새벽 아침 일찍 어디 가시나 운동 가시나? 저랑 정우는 본능적으로 뭔지 모르게 따라가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따라갔어요. 그때. 왜냐하면 아까 말한 산이 말이 사실 기억이 났어요. 산이도 궁금하단다. 이것 때문에 좀 흐련듯 스쳐서 통화하는 척하면서 먼 발치로 사실 따라갔거든요. 둘이. 역시나 갔던 방향은 박정희 생가 그 장소로 길을 향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따라서 최대한 이상한 놈을 안 보이게끔 전화도 하는 척하고 게임하는 척하면서 따라갔는데 생가 정자에 도착을 하니까 저희가 아까 놔뒀던 맥주캔과 바나나 우유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시간이 꽤 지났는데 누군가 치워졌을 거라고 뭐 환경미화원분들이나 누군가가 치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치워져 있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저씨분이 그걸 보시더니요. 갑자기 거기서 무릎을 탁 꿇더니 하면서 끄고 울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아이고 저랑 정우는 이거 무슨 조화래? 갑자기 왜 우시지? 정우는 그걸 보더니 아까 직업이 소방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업의식이 있어요. 저기 선생님 왜 그러시냐고 갑자기 어디 아프십니까? 라고 친절하게 정우가 대화를 하더라고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 저는 소방관입니다. 어디 편찮으시거나 뭐 불편하신 데 있으시냐? 구급차나 아니면 뭐 지구대 분들이라고 불러드릴까요? 라고 말을 하니까 괜찮다고 울면서 괜찮다고 젊은 청년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제가 오지랖이라고 할게요. 저는 궁금하면 사실 못 참으니까 어르신 죄송한데 우리 저녁쯤에 한 요 시간대 아까 바나나 우유 여기 정자에 놔두고 가시지 않았냐. 여기 옆에 맥주는 저희가 사서 놔둔 겁니다. 제가 오지랖을 부려서 사실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하니까 아저씨분이 깜짝 놀라셔서 이걸 왜 사서 여기 뒀냐고 말을 하니까 제가 빠르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제 친구가 무당은 아니고 그런 쪽의 세계를 모르는 친구가 있어서 그냥 그렇습니다라고 빠르게 얘기를 했거든요. 요약해서. 그런데 아까 저녁 때 본 어르신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인다고 그래서 저희 친구가 좀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고 말을 하니까 거기서 또 아저씨가 그거 오해를 하시면서 아이고 우리 딸 성희야 진짜 네가 죽은 거였구나 우리 딸 성희야 꼭 그렇게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오해를 하셨던지 주위에 새벽운동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주위에 몰려들었거든요. 사실 바닥까지 구르시면서 통곡을 하시는데 내가 이걸 괜히 얘기를 했나 싶을 정도로 우시니까 옆에 있는 정우는 선생님 옷 버리신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진정하시라고 이러다가 진짜 기절하신다고 두통 크게 온다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뭔가 사연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산이가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한 제 친구 지금 이 근처 모텔에서 자고 있는데 불러올까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안 그래도 제 친구도 사장님 사연도 궁금하고 의아한 게 있어서 사장님이 보고 싶다면 아저씨분이 보고 싶다면 제가 급하게 뛰어가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땡땡 식당 아시지요? 거기 사장이 저희 친구인데 안 그래도 사장님이 거기 건물주라고 한 것도 같은데 혹시 여기 건물주 맞으시냐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아저씨분도 저희한테 얘기하시는 게 이게 우연이라면 우연인데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우연도 다르게 말하면 인연이라고 생각한다. 예. 늦은 시간 정말 미안한데 그 친구 좀 불러줄 수 있냐 해서 제가 급하게 모텔로 뛰어갔어요. 자고 있는 산이를 발로 툭툭 치면서 깨워서 대략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산이도 아무 말 없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박장희 생가 장소로 돌아와서 그 장소로 산이가 걸어가더니 딱 이 말을 먼저 하더라고요. 아저씨, 살아생전 따님분이 바나나 우유를 많이 좋아하셨나 보네요. 세상 단아한 목소리, 차분한 목소리로 따뜻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안 그런 놈입니다. 이 말을 하니까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다고. 아저씨는 맥주를 많이 좋아하셨나 보네요. 그러면서 역시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다고. 네. 저희가 무슨 사연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뭐 친구한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눈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따님분으로 보이시는 분이 사실 보입니다. 좀 안타깝지만 급한 제스처를 취한 게 저한테 보여서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아저씨의 몫이니까 저희가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으나 따님분은 이 세상 분은 아니십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말하니까 아저씨가 또 한 번 울분을 토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디어 저희한테 얘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 2019년이고요, 여러분들. 5년 전으로 돌아가면 2014년입니다. 따님분께서 2014년 아시아 투어로 여행을 갔대요. 친구랑 갔는지 누구랑 갔는지 2명이서 여성 2명이 여행을 갔는데 예. 이 2명의 여성이 가고 나서 마지막 출입국 기록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었는데 예. 돌아오지 못했어요. 돌아오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일단 사건 수사에 오를 거 아니에요. 신고가 됐으니까. 하나의 기적이 일어난 게 따님이랑 같이 간 여성분 한 명이 작년입니다. 그때는 2019년이면 2018년도 딱 1년 전쯤에 기적적으로 같이 간 친구 한 명이 한국으로 돌아왔대요. 중국 공안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조가 되고 한국까지 돌아와서 경찰 수사에 받으면서 예. 구출이 됐다고 표현할게요, 여러분들.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네. 그러면 당연히 아저씨 입장에서는 같이 간 내 딸이 근황이 궁금하잖아요. 왜 그분한테 우리 딸은 어떻게 됐냐 친구. 그런데 그 같이 간 친구 말로는 이게 조금 제가 걸러서 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냥 저는 대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여성분도 그렇고 이 친구분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돌아왔대요. 그것보다 가장 충격적인 건요. 조사 도중에 이 사람이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 일단 이후에 이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일단 제가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납치되고 나서 따님분하고 이 사람은요 분리가 됐대요. 이동을 예를 들어 돌비님은 왼쪽으로 가면 저는 오른쪽으로 분리가 돼서 납치가 됐대요. 어디론가 모를 지역으로 이 여성분은 몇 날 며칠을 차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강도 탔대요. 강에 있는 배도 탔대요. 그리고 딱 굶어 죽지 않게끔만 음식을 주고 어디론가 향해서 몇 날 며칠을 도착을 했는데 자기는 생각을 했대요. 이때 당시도 뭐 이메메 이런 게 너무 유명해서 나 이제 죽는 거구나. 이렇게 죽는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근데 거기서 이 중국 사람이 말하기에 참고로 이분은 중국말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너 누군가의 신부가 될 거래요. 누군가의 신부가 될 거다. 그러면서 말을 너 잘 들으면 너한테 더 이상 아무 짓도 안 할 거다. 네. 그런데 만약 조금이라도 발악하면 너 우리한테 잡히고 나서 유린당한 거 기억나지? 이거보다 더한 지옥을 보여줄 거라고. 아예 절망으로 보낼 뻔이라고. 이걸 중국어로 말을 했대요. 이 친구는 중국말을 잘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다 알아들으면서 너무 손이 덜덜덜덜 떨렸대요. 그렇게 참나를 먹이고 이쁘게 꾸미고 누군가 모를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는데 강제 결혼을 자기보다 대략 20살 정도 나이가 많아 보이는 이 중국 마을의 재력가래요. 참고로 이 여성분도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저는 사진을 봤거든요. 그 사람하고 혼사를 치렀고 일단은 죽지 않아야 하니까 시키는 대로 다 했대요. 남편이 하자는 대로. 그런데 여기서 너무 놀란 게 자기 말고도 처지가 비슷한 여자들이 여러 명 있대요. 한마디로 뭐 쉽게 말하면 뭐 부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 좀 미친 거죠. 듣다가 좀 화가 나는데 여기에는 중국 여성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백인의 여성도 있었어요. 서양. 일본 국적의 여성도 있었대요.
근데 중국 여성으로 보이는 여자 한 명이 다리가 없대요, 돌비님. 또 다른 일본 여성은요, 말을 못한대요. 그걸 보고 이 여성분이 느꼈대요. 도망가면 나도 아까 말한 그 납치범들에 의해서 저렇게 되는 거구나. 난 여기서 꼼짝없이 마음에도 없는 사람의 애나 낳고 부인으로 살아가야 하구나. 너무 미치도록 통곡을 하고 절망을 했대요. 어찌됐든 이 시련을 겪고 몇 년 만에 이분은 부출이 됐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부분은요, 제가 거의 80%뺀 이야기인데, 여기서 너무 또 이 여성분이 구출되자마자 더 오해를 하면서 억울했던 건, 자신의 이런 상황에 언론이 노출이 안 되는 게 이 현실이 너무나 슬펐대요. 보통 이런 사건이면요, 언론이 대서특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언론에 노출이 안 됐대요. 이 이야기를 저희 3명이 듣는데, 저랑 정우, 산이 그 당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저씨분은 일단은 친구 말을 듣는 거잖아요, 가치관. 그런데 가치관 일행 여성분 말대로 여기 아저씨 따님은 생사도 알 수 없고 납치 후 따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식, 좋은 소식은 들을 수는 없었대요. 어찌됐든 가치관 딸 일행도 살아 돌아왔지만 온갖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다행히 크게 눈이나 이런 건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도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천배 만배 깊겠죠. 이 아저씨분이 얼마나 따님을 좋아했냐면 와이프분은 일찍이 세상을 떠나셨대요. 쉽게 아저씨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호랩인데 딸 하나 애지중지 키우셨대요. 그런데 그런 따님을 이렇게 잃어버리면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이런 깊은 사연을 듣는데 저희도 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산이는요, 굉장히 단호한 말을 하더라고요. 아저씨 죄송하지만 따님분은 이 세상 사람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차마 저희가 말을 깊게 할 수는 없지만 따님분도 안타깝게 큰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사람 아니라고. 아버님 맥주 한 캔이라도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만족해 보입니다. 지금 이 영혼께서 그런 표정입니다. 여기 따님분과 살아생전 산책하던 장소인 것 같은데, 또 운동하는 장소, 그런 많은 여기 발자취가 있는 장소 같은데 여기서 정자에서 따님분과 자주 쉬셨나 보네요, 아버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끄억끄억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항상 운동하고 나면 저기 편의점 뛰어가서 1+1, 2+1 바나나 우유를 사서 먹던 그 딸 얼굴이 생생히 기억난대요. 네, 집에 오면 아빠 소주는 먹지 마라. 맥주만 마시면 칼로리도 어느 정도 보충이 되니까 건강 생각해서라도 맥주 먹으라고. 네, 돌아와서는 우리 딸이 건네준 맥주가 그렇게 맛있었대요. 또 집에 있는 호랩이 심심하다고 우리 딸은 항상 나한테 놀아주는 그 발자취, 그리고 그 컴퓨터, 이 많은 시간이 산이 하나 말에 스치듯 지나갔지만 단호한 또 산이 말이 아까 있었거든요. 아버님 잊으셔야 된다고. 그때 이 노래가 들리더라고요, 돌배님. 예? 참고로 여기는 박정희 생가 장소입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이게 들더라고요. 오, 예. 예, 거기 가보시면 들립니다, 여러분들. 스피커에서 노래가 나와요, 이 시간대만. 그걸 들으니까 우리 딸도 젊은 나이에 저 노래를 그렇게 불렀었다. 그립다. 역시나 이건 끄억끄억 고통의 울분을 토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통곡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다시금 얘기하면서 저희는 끝까지 들려드렸어요. 들어드리면서 아저씨 저희가 처음 만났지만 저희가 아들이 되어드릴 순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땡땡 고깃집 저희 친구가 거기 장사를 합니다. 아저씨 건물에서. 저희는 이제 떠나야 되지만 벗이 될 순 없지만 거기 친구는 아저씨 건물에서 계속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 친구가 성격이 되게 좋거든요. 자주 이 식당에 오신다고 들었는데 젊은 친구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시고 외롭게 사시지 마시라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저씨가 안 그래도 요즘 많은 생각을 했었대요. 왜냐하면 왜 아까 산이가 불안했다는 걸 이제 저희가 알게 됐어요. 따님 생일인데 하직하려고 했대요. 그 생각이 100번 1000번 실천으로 옮길 단계가 올해였대요, 그 당시. 저는 당연히 산이한테 얘기했고 너 싸하다고 했던 게 이거였냐고 하니까 그건 맞는 것 같다고. 왜냐하면 그분으로 보이는 이 저성분 한 분이 보였대요, 얘 눈에는요. 예. 이게 3명이 오면 끝나는 거래요. 돌아와서는 저희가 일단 돌아와야 되잖아요. 일단 갈 길을 가야 되고 숙소 돌아와선 태우한테 이 모든 걸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는 네. 가야 되지만 태우는 여기서 장사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더니 태우도 아저씨 정말 좋은 분이라고
내가 말벗 되어 드릴 테니까 니들은 걱정하지 말고 가라. 태우가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전 세계의 재앙이죠. 코로나19가 드디어 터졌어요. 자영업자분들은 어려워지고 그리고 그 고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 여기도 있으실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우리 태우는요. 그 동네에서 삼겹살집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 재앙을 얘는 이겨냈어요. 왜 그러냐? 아저씨분이, 건물주분이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태우가 결혼을 했거든요. 요즘에 주례사가 없는데 그 주례사가 건물주 사장님이 해주셔서 저희도 작년에 그분을 뵀어요. 네. 네, 좋은 이복의 아들이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 친구에게 많은 도움을 준 이 건물주 사장님, 안타까운 사연이 있지만 오늘 사연은 우연히 우리 송인서 멤버가 구미에서 겪은 일을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야,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 먹먹한 사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진짜 소중한 생명도 또 살리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게 이야기가. 오늘 그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네. 많이 씁쓸하죠. 사연 자체가 굉장히 또 씁쓸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죠.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뭐 각자마다 다른 생각으로 임하게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또 한 가지의 사연이었던 것 같고 코님 항상 응원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코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코님 감사합니다. 아유, 뭐가 감사할까요? 이렇게 늦게까지 또 기다려 주셔서 감사한 거죠. 아유, 별 말씀을요. 네, 아이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아, 그렇죠. 네, 이건. 행복한 일이 있는 건 앞으로 더 좋은 일들, 기쁜 일들이 가득할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유, 돌비님한테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네요. 아이, 무슨 감사합니다. 말씀이세요? 저는 진짜 축하해드리고 싶은 게 아이가 생겼다라는 좋은 일들은 계속 축하를 하고 좋은 기운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 로또가 태어나면 잘 자랄 거예요. 돌비님 덕분도 그렇고 우리 시들문 가족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니까. 로또죠, 로또. 아이고.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과거를 한번 돌아볼게요, 돌비님. 과거로. 네. 예. 저희가 업데이트되어 있는 영상들이 있죠, 몇 개. 네네. 거기에 하나의 뒤풀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히릭입니다. 아코죠. 오늘 준비한 사연은요, 제가 언뜻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과거 딱 이맘때 제가 처음 시들모를 했던 것 같아요. 딱 이맘때인데 제가 산이랑 다툰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3개월 동안 연락을 좀 안 했거든요. 뭐 친구끼리 나중에 돼서는 뭐 화해 아닌 화해를 한 일화를 하나 또 쉽게 말하면 들고 왔는데, 이 사연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코 모음집 제가 스포를 하나 했던 기억이 나요. 예. 어떤 사건을 저희가 다녀왔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그 장소에 또 다른 일화가 하나 있었다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는데, 정선 이야기입니다. 이 정선 악마 이야기를 이야기. 다시 네, 딱 1화죠. 그렇죠. 네,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저의 100%의 기억을 담고 있는 1화이고요. 산이랑 좀 다퉜어요, 나중에는. 제가 좀 연기식을 과하게 설정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때는 무더위가 끝나고 시원한 가을이었어요. 돌비라는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하냐, 아코야? 난 퇴근하고 집 가고 있지. 내가 내일 금요일이잖아. 반차 내고 정선 카지노 이틀간 가고 싶은데 같이 갈래? 갑자기? 콤프, 이게 카지노 정리 포인트란 게 있어요.
이 카지노 적립 포인트가 좀 많다. 네. 안 간 지 오래돼서 이 콤프가 소멸된다네. 좀 쓰다 오려고 한다. 그러면 숙박은 좀 꽤 나갈 텐데 주말이라서 콤프로 결제를 하면 이틀 정도 뭐 먹고 자고 문제 없을 것 같다. 나 좀 많이 모았다 예전에. 예. 집이 좀 사는 애거든요. 이 돌비라는 친구가. 그래 네가 뭐 호텔까지 잡아주고 뭐 콤프로 다 쏜다고 하니까 가자. 심심했는데 놀다 오자. 이렇게 둘이 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가는 길에 산이 있는 데가 강원도 영월쯤에 정선하고 멀지 않은 곳에 산이가 임시로 머무는 거처가 몇 개 있거든요. 딱 그 시기에 거기 있더라고요. 영월 쪽에. 정선하고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멀지 않아서 들려보자. 둘이 그래 가는 김에 뭐 산이 얼굴 오랜만에 보고 좋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그때. 예. 산이한테 야 똘비랑 정선에 게임 좀 하려고 가는데 산아 뭐 필요한 거 없냐 뭐 먹을 거 사다 주고 안 그래도 너희 어머니가 나한테 지금 부탁을 하나 하더라. 산이가 전화를 잘 안 받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자주 전화를 하시거든요. 너희 어머니가 많이 걱정한다. 마그네슘하고 이로 영양제 같은 거 나한테 맡기고 가셨는데 이것도 너한테 전해 좀 주란다. 엄마 전화 좀 받아라 이 새끼야.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하니까 갑자기 산이가요. 야 돌비랑 내일 정선 온다고? 야 그럼 잘됐다. 아코야 미안한데 좀 잘 된 것 같아. 그럼 뭐가 잘 됐냐고. 일단 내가 호텔에서 나도 좀 쉬어도 될까? 편하게 지금 자고 싶은데 나도 너희들 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아니면 좀 늦을 거도 같고 나도 거기 호텔에서 좀 자도 되냐? 좀 푹 자고 싶어서 그런다. 오 웬일이래. 그래 알았다고? 당연히 와도 되지. 뭐 친구는데 뭐 말릴 필요도 없고. 네. 그럼 3인실로 잡는다. 침대로 안 잡고 온돌방 거기로 잡으면 될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래요. 그래 상아 너도 오랜만에 나랑 홀덤이나 같이 하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일단 호텔 체크인하면 호시를 알려줘라. 그럼 내가 내일 가는데 혹시 모르니까 돌비한테 좀 부탁을 좀 해라. 무슨 부탁? 한 명 더 있대요. 네. 자기가 아는 사람 한 명이 더 있는데 한 명 더 데리고 가도 되냐? 이러길래 누구? 여기 내가 지금 영월에 있잖아. 여기 거처에 예전부터 알던 그 동갑내기 친구가 하나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특이해. 많이 특이해. 너하고는 좀 성격이 맞을 수도 있는데 좀 많이 특이한 사람이다. 그래? 재밌는 사람인가 보나? 일단 내가 돌비한테 전화해서 물어본다고 하니까 돌비는 상관이 없대요. 왜냐면 결제를 하는 쪽은 돌비니까 뭐 4명 자야 되는 거면 방 좀 큰 거 잡으면 되겠다. 그렇게 허락을 했거든요. 다음날 저도 그렇고 돌비도 금요일 오후 반차를 쓰고 정선을 올라갔어요. 저는 오랜만에 갔거든요. 과거 정선 사건, 태백 사건 여러 사연들이 업로드 되어 있죠. 저희 쪽에는요. 그 이유거든요. 전부 다. 그 많은 일이 있었던 오랜만에 강원도로 가게 되네. 일단 카지노에 도착을 하고 나서 체크인을 했어요. 산이는 같이 온다는 일양하고 중간에 전화가 왔는데 좀 늦게서야 도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알겠다고 룸키 하나는 데스크에 맡겨둘 테니까 뭐 짐 풀려면 거기 호실 말해뒀으니까 거기 카드 받고 올라가고 돌비하고 나는 게임 좀 하고 들어가겠다고. 네. 먼저 놀고 있으니까 알아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저랑 좀 신명나게 둘이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돌비랑. 산이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 일행이랑 둘이 일단 먼저 쉬고 있대요. 쉬고 있다고 하니까 벌써 왔냐? 그럼 미리 얘기를 하지. 일단 야 돌비야 배고픈데 가자. 이제 산이도 왔다는데. 근데 돌비는 안 가겠대요. 안 가는 이유는 아실 거예요. 카지노라는 게 참 무섭죠. 돌비니. 안 가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 니 혼자 알아서 해라. 저는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니까 산이가 있더라고요. 야 오랜만이다 이렇게 산이가 인사하는데 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객실로 제가 이제 카드를 대면 삐빅하면서 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돌비니. 근데 객실을 들어가니까요. 수박만한 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돌비니. 화장실 앞에 있어요. 그게. 문 열면 바로 화장실이거든요. 엄청나게 뭐 수박만한 돌이 작은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지?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래서 산이는 또 저랑 인사를 하면서도 꼬박꼬박 앉아서 막 졸고 있어요. 일단 전 또 뒤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 이름을 태규 씨라고 할게요. 서로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태규 씨가 저한테 말씀 많이 들었다. 산이 친구분. 예 안녕하세요. 저까지 이런 호텔에 좋은 곳에 묵게 해줘서 이런 민폐 끼친 것 같아. 정말 죄송하다. 심심하기도 하고 산이 친구분들 얼굴도 사실 보고 싶었고 뭐 아코님이라고 하셨죠? 많이 궁금했다. 그렇게 말하길래 별 말씀을. 친구끼리인데 뭐 나중에는 말 편하게 하겠지만은 푹 쉬다 가라고. 또 같이 놀면 재밌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특이한 건요. 산이가 사람을 좀 가려서 만나는 놈이거든요. 전 좀 이게 의아했어요. 얘가 누구를 데리고 다닌다. 보통 안 그러거든요. 어른들 빼면요.
근데 제가 앞에 수박 많은 돌이 있으니까 이 돌은 뭐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태규라는 친구가 대꾸를 안 해요. 근데 갑자기 제가 한 두세 번 더 물으니까 말 놓자 괜찮지 이제 갑자기 파고 들어오더라고요. 대뜸 이제 말 놓자. 빠르네. 1분도 안 돼서 그러길 그래 말 놓자. 말투가 좀 특이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른 느낌의 말투였어요. 할아버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언문을 좀 쓰더라고요, 돌비님. 나는 이걸 못 알아들어요, 사실. 이런 언문을 한자를 써가면서 막 대화를 하는데 나는 알아듣는 척은 했거든요. 저도 자존심이 있어서 이러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 어른 말투다 보니까 조금씩 적응은 안 됐는데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걸 말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태규가 막 머뭇거리는 거예요. 아니 말해라. 어차피 이 객실에 돌 큰 거 들고 왔으면 말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있으면 괜찮다고 말해. 내가 사실은 사인이 있거든. 이 돌을 들고 온 이유가. 그렇지. 산이가 데리고 온 친구니까 당연히 사인이 있겠지. 그래 얘기해라. 아커라고 했지? 미안한데 그 돌 절대 너 만지지 마. 이러는 거예요. 안 만지는 게 좋을 거야. 그래 알았다고 하고 TV 쪽으로 산이가 꾸벅 돌고 있길래 야 일어나 말을 하니까 그런데 TV 앞에도 돌비님 돌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화장실 앞에 TV 앞에도 돌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 더 있네. 이거 뭐야 하니까 그것도 만지지 말래요. 아니 뭐 그냥 돌이 호텔에 있는 것도 이상한데 일단 만지지 말라니까 뭔가 있으니까 일단은 뭐 저도 그냥 궁금하지만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다. 태규야 산아 배 안 고프냐고. 지금 시간도 늦었는데 너희들 밥도 안 먹은 것 같은데 우린 또 게임하다 보니까 신경이 모두 다 집중되다 보니까 배가 좀 많이 고픈데 내려가서 밥 먹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산이가 그러자고 이러고 부시시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태규도 저를 따라서 일어나오는데 방 큰 거 잡았더라. 아코야 고맙다. 일단 됐고 밥 먹으러 가자. 태규랑도 일단은 인사를 했으니까 내가 지금 인사한 거 돌 얘기는 들리지도 않더니 하니까 안 들렸대요. 일단 제가 운전을 해서 3명이서 시내 쪽으로 내려갔거든요. 카지노 근처에는 2개의 시내가 있어요. 왼쪽 오른쪽으로 치면. 한쪽으로 가서 감자탕을 저희가 먹었거든요. 잠시 태규가 배 아프다고 해서 화장실 간 사이에 이때다 싶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 돌 뭐냐고. 방 안에 있는 거 수박 많은 돌 2개 이거 뭐냐고. 그냥 나보고 만지지 말라던데 약간 정색적으로 막 이상한 언문 써가면서 말하더라. 좀 말이 특이하다. 너처럼 약간 한문을 쓰고 언문을 쓰고 막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그랬잖아. 특이하다고. 지 혼자 웃는 거예요. 그건 특이한 게 아니고 이상한 거야 이 새끼야. 근데 아니 그냥 그건 그렇다 치고 수박 많은 돌은 뭐냐고. 이거 2개인 거 보니까 너도 들고 왔구만 이러니까 무거워 죽는 줄 알았대요. 왜 들고 왔냐고. 그리고 호텔에 어떻게 이 돌 2개를 들고 왔냐고. 이거 누가 봐도 잡을 건데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음식인 척하고 봉지 싸서 몰래 들고 왔대요. 둘 다. 여기 오는 길에 동강에 들렸대요. 이 정선에 오는 길이 유명한 강이 있거든요. 예, 이 동강을 들려서 거기서 주워왔대요. 둘이서. 이걸 주워왔다고? 근데 여기 오는 길에 태규가 무조건 동강 들려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따라갔는데 2시간 정도 혼자서 뭘 그렇게 찾더라. 그렇게 찾은 게 지금 방에 있는 큰 돌 2개거든? 근데 찾은 돌 2개를 모아서 그 동강에서 지 혼자 향을 피우더니 나도 하나 보고 들으라고 해서 일단 호텔로 가지고 온 거다. 예. 야, 네가 거기서 꼬북 역할을 했다고? 아니 뭐 그냥 부탁을 하니까 자기가 들으려고 해서 들었지. 이 돌을 가지고 오기 전에 그 장소에다 향을 피우면서 뭔가를 했대요. 태규가요. 야, 그럼 니들 차에 실어놔야지. 이 객실에는 왜 들고 왔냐고. 맞잖아요. 들고 오면 차에 실어놓으면 왜 굳이 호텔 객실 안에까지 들고 왔는지. 좀 온기가 사실 필요해. 이 돌이. 돌이 온기가 필요하다고? 이 돌이 살아있어? 아니 그건 아니고 나중 자세하게 말을 줄 테니까 일단 이해 좀 해줘라. 이제 곧 있으면 태교 나올 거라고. 네. 그래 알았다. 여기까지는 산이한테 들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저놈도 보는 놈이잖아요. 산이가 꼬북 역할을 한다는 건 저 태규라는 친구도 뭔가 이상한 박수인가 내림을 받은 친구인가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상황을 제가 돌비한테 시시각각 톡을 보냈어요. 야, 이상한 애 왔다. 돌비 답장은 키키키키 재밌는 친구네. 나도 나가봐야 되겠다. 근데 미안한데 정말 미안한데 나도 배고프거든. 한 그릇 포장만 해줘 이러길래 알겠다고. 일단 제가 포장해서 나오면서 차 쪽으로 이제 향해 갈 거 아니에요. 식사를 다 마쳤으니까 호텔로 가는 길에 주차장 쪽으로 가서 이제 차를 끌고 가려는데
태규가요, 가는 길에 식당 주변에서 상가 건물들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태규야 거기 차 있는 쪽 아니라고 일로 오라고 얘기하니까 듣지도 않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막 이 건물 저 건물 들어가서 노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있죠.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길래 그 모습을 산이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요. 얘 쟤 뭐 하는 거냐고 내 말 듣지도 않고. 야, 산속에 살아서 그런가 건물이 신기한 거야? 아니면 뭐 왜 애들처럼 저렇게 건물을 보고 다니냐고 이 껌껌한 데서. 근데 산이마저도 제 말을 무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끝까지 산이는 태규만 주시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태규가 고개를 저희들한테 싹 돌리더니 저희한테 다가와서 산아, 나 오늘 여기서 자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돈 좀 있냐? 그러길래 산이가 지갑에서 20만 원을 꺼내서 태규한테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지 혼자 어떤 모텔을 들어가는 거예요. 방키를 하나 바꿔선 저희 로비까지 일단 들어가줬거든요. 이게 뭐야, 호텔에서 자야지 왜 갑자기 지 혼자 모텔에서 잔대. 거기서 방 결제를 하고 키 하나를 봤더니 일단 저도 호실을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502호. 자기가 올라가더라고 혼자서. 아니 뭐야 이거 지 혼자 가겠다는 갑자기? 근데 산이는요 갑자기 저한테 또 말하는 게 그냥 아코야 가자. 그냥 가자. 아니 왜 지 혼자 자겠대? 뭔 일 있냐고. 일단 올라가서 방에 가서 이야기하자. 거기 가면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일단 가자고 하니까 호텔로 다시 돌아왔어요. 방에 돌아오니까는 돌비는 씻고 있었고 해장국 보더니 밥이다 그러면서 돌비는 좋아하고. 근데 돌비도 들어오니까 우리 방에 이 돌은 뭐냐고 산이한테 돌비도 신기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산이가 한숨을 푹 쉬더니 야 2박 3일이잖아. 웬만하면 이틀간 이 돌들 여기 놔둬달라고 좀 부탁 좀 해도 되냐. 좀 사연이 있다. 그러길래 돌비가 이 돌이 사연이 있다고? 남자들 특유의 돌비니 툭툭툭 치는 거 있죠. 발로. 이 돌 뭐냐고 툭툭툭툭 치고 있길래 뭔 사연이 있길래 이런 큰 돌을 너랑 들고 왔냐라고 하면서 약간 비꼬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산이가요. 야 발로 건들지 마.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라고 만지지 말고. 아까 너도 들었잖아. 만지지 말라고. 대뜸 또 얘가 정색을 하는 거예요. 저 기분 나쁘게도 툭툭 치긴 했어요. 남자가 축구하는 것처럼. 돌비가 좀 거기서 자존심과 좀 마음이 상했는지 야 내가 내 돈 주고 방 잡았는데 내가 좀 만지고 건들 수도 있지 뭘 그거 가지고 정색을 하냐 이 새끼야. 그러면서 네 친구 왜 방 따로 잡아주고 온 건데 괜히 그럼 내가 인원까지 추가해서 돈만 날렸잖아. 이렇게 당연히 돌비 입장에서 화낼 수도 있죠. 여기 잔다고 해서 인원까지 추가했으면 돈이 꽤 나가잖아요. 주말 숙박이고. 저는 일단 이 분위기가 싸우니까 말려야 되니까 야야야 됐고 야 난 이 돌 이 왜 있는 게 이게 궁금하다. 야 돌비 너도 그만하라고. 그냥 궁금하잖아. 일단 여기 둘이 싸우는 게 좀 보기 싫었어요. 야 산아 빨리 시원하게 말해봐라. 돌비 나도 지금 화나고 있는데 나도 근데 이게 궁금하다. 그런데 갑자기 산이가 대뜸 턱 일어나더니 호텔에 묵게 되면 타월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타월 큰 거를 2개를 가지고 오더니 이 돌을 덮어주는 거예요. 돌을 하나씩 덮어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산이가 말하는 게 이 태규가 모시는 신이 가택신이야. 딱 이 말을 하더라고요. 좀 말하기는 뭐한데 지금 여기 있는 돌 2개에 애들 귀신이 있거든? 당연히 니들 눈에는 안 보인다 얘들아. 여기 있는다고 해서 아무런 우리한테 해도 입히지 않을 거라고. 니들 눈에는 당연히 안 보이겠지만 절대 너희들한테는 해 안 입힐 거니까 좀 부탁한다. 이 돌, 익사한 아이들이 영이 담겨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많이 추워하고 있어 애들이. 저 말을 하는데 돌비는 먹던 해장국에 수저를 딱 내려놓는 거예요. 예. 저는 한쪽의 돌을 바라보고 있고 돌비도 갑자기 돌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먹던 그 음식을 내려놓고 바라보고 있고. 아까 아코야 밥 먹고 모텔 들어갔잖아 태규가. 지금 태규가 들어간 모텔 쪽에 아마도 주변 영들을 재우려고 데리고 들어갔거나 혹은 그 안에 찌그러져 있는 영들을 위로해주러 분명 갔을 거다. 생각보다 괜찮은 애고 좋은 애야. 그런데 주변인이 좀 사실 힘들어해. 괴로워다 하고. 방금도 봤잖아 너. 갑자기 감자탕 잘 먹다가 지 혼자 미친 듯이 이리저리 건물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갑자기 모텔을 난 여기서 자겠다 이러는 거. 누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거 좋아하겠냐. 당연히 안 좋아하지. 나도 사실 안 지는 5년 정도 됐거든? 니들한테 말할 기회도 없었고 딱히 내가 누구한테 말하는 성격도 아니고 니들하고 태규가 볼 사람도 아니잖아. 그런데 태규 집에 가면 돌들이 되게 많아. 엄청나게 많아. 니들 가택신 들어봤지? 예전에 영화나 TV에서 봤을 거 아니냐고. 굉장히 정이 많은 분들이야 가택신이.
불쌍한 영가나 아이들 당연히 그냥 못 지나쳐.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달래서 승천하기 기원하는 그런 분이 가택신이야. 그게 불가능하면 내 집에 데리고 가서 위로를 해주는 게 또 가택신이라고. 내가 니들한테 여기 호텔로 온다고 하니까 태규가 그러더라. 산이야,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데 내가 아이를 봐둔 영들이 있거든? 좀 불쌍한 영들이 있더라. 내가 우리 집에 가자고 해도 안 가더라. 근데 걔들 데리고 호텔에서 한번 자고 싶은데 같이 자면 안 되겠냐고 산이한테 그랬대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전화했을 때 누구 데리고 가면 안 되겠냐 이거였거든요. 지 딴에는 꼭 좀 부탁한다. 내가 이 애들 데리고 호텔에서 한번 재우고 싶다. 그래서 이 돌을 데리고 온 거래요. 그 말을 저랑 돌비가 들으니까 뭔가 숙연해지더라고요. 돌비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야, 욕해서 미안 이러면서 과자 한 봉지를, 저희가 군것질 거리도 사왔거든요. 과자 한 봉지를 가지고 오더니 뜯어가지고 돌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도 얘들아 많이 먹고 따뜻하게 자라. 툭툭 발로 쳐서 미안하다. 전 딱 그거 주접 떨고 있네. 산이는 옆에서 꼴값 떨고 있네 이러더라고요. 이왕 줄 거면 너 얼마 땄냐 오늘. 산이가 갑자기 묻더라고요. 네. 야, 과자 말고 이왕 줄 거면 너 오늘 카지노 가서 얼마 땄어? 아, 내가 좀 잃고 있다가 방금 80 정도 땄지? 그럼 8,000원만 써라. 내일 8,000원치 과자 사서 더 올려줘라. 그러니 알겠다고 일단 이렇게 애를 풀어줬어요. 산이도 눈치껏.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생각이 하나 스친 게 있었어요. 돌민이. 정선이잖아요. 너 태규 데리고 거기 가봤어? 이랬어요. 있잖아. 그 악마? 악신? 거기 장소 데리고 가봤냐고. 여기서 안 멀잖아. 그 모텔터 가택신이면 좀 세다고 난 생각하는데. 옛날에 그 마동석 가택신 있잖아요. 그런 분이라면 태규 데리고 내일 가보면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산이가요, 고개를 저으면서 그건 싫대요. 그건 절대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여기 과거 사건을 태규한테 자기가 얘기한 적이 있대요. 내가 뭐 내림바다지 그렇게 크게 얼마 안 됐을 때 여기로 온 적 있는 거 얘기를 했는데, 태규도 그놈이 궁금해서 산이랑 같이 가보자고 했었는데 기어코 산이가 안 가려고 했대요. 태규는 가자, 산이랑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서로 했대요. 절대 산이는 거기를 가고 싶지 않았대요. 일생적으로 산이가 정말 무서워했던 탑3가 있는데 그 중에 2번이 정선 악마 사건이에요. 네, 1번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 2번이 이 사건인데, 왜냐면 얘는 죽을 뻔했대요. 정말 태어나서 심장을 그렇게 콩쾅콩쾅 뛴 적이 없었대요. 그게 말 그대로 트라우마죠. 내가 이 기운에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태규야,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냐. 그런데 제가 또 여기서 들은 게, 야, 그때 산이와 지금의 너는 다르지 않느냐. 너는 지금 더 강하지 않느냐. 제가 무슨 소설 주인공 빙의해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아니,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싫어. 일단 간략하게 사연을 다 듣고 그날은 다들 피곤해서 이 말도 흐지부지 넘어갔거든요. 다음날 눈을 떠서 이제 아침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아침을 먹으려면 태구가 있는 모텔로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다들 좀 일찍 일어나서 내려갔어요. 한 9시쯤 내려갔거든요. 그 모텔 호실을 받은 게 있으니까 제가 똑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산이가 손잡이를 돌리니까 문이 열리더라고요. 안 잠궜는지. 근데 모텔이니까요, 돌면요, 침대 있고 뭐 공간이 좀 널널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자 있으니까. 근데 태규가 화장실 앞에서 그냥 웅크리면서 혼자 자고 있더라고요. 산이가 태규를 꿰면서 너 왜 이러고 자고 있냐? 아니, 왜 이렇게 좁은데 왜 이렇게 쭈그리고 자고 있어? 저도 이렇게 깨어서 물었거든요. 좀 좁아서, 아이고 피곤하다, 좀 좁아서 내가 그냥 밑에서 자고 있어. 이게 뭔 소리야. 이 넓은 곳에 혼자서 쪼그리고 있는데, 아이 그냥 좁아서 혼자 자고 있어. 반복적인 말이에요. 이 방에는 지금 너 혼자 있는데 태규야, 굳이 이 말 할 필요는 없어요. 아, 태규가 좁다고 하면 뭔가 있구나 안에. 아까 산이 말대로 영들을 데리고 가서 여기서 재웠구나, 혹은 달랬구나, 이 생각을 앞에 들었으니까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산이 표정은요, 역시나 안 좋더라고요. 태규가 저렇게 좀 표정이 안 좋고 쭈그리고 자고 있으니까 뭐 어깨에 삭신 다 쑤실 거 아니에요. 산이가 태규한테 너 그러다 진짜 몸 부서진다. 태규야, 너 적당히 해라. 여기까지 와서 그러는 거 아니다. 너 욕심이라고. 네 몸도 생각해야지. 어우, 그렇게 따뜻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하고 돌비한테 뭐 성이산 애들 친구한테는요,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한 놈이 아니에요. 그런데 태규한테만큼 전 처음 들었어요. 내가 20년 넘게 너를 하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하는 거 처음 보다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하는 게 이건 뭔 소리야? 돌비는 이런 반응이에요. 일단 돌비랑 태규도 그날 인사를 했고 일단 밥이나 먹자. 아침이니까 이렇게 설렁탕을 먹으러 갔거든요. 태규가 엄청나게 먹더라고요.
한 그릇에 밥을 2공기나 말고 더 배고프다고 하나 더 시켰더니 또 거기다 2공기를 말고 돌비는 아유 멀쩡하게 생긴 애가 왜 그러지? 근데 되게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기고 키도 컸는데 돌비 입장에서 저 입장에서는 멀쩡하게 생긴 애가 왜 이러지? 아, 큰 신을 진짜 모시고 있나? 저희는 이럴 수밖에 없죠. 생각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 되게 저희가 놀란 일이 하나 벌어진 게 돌비가 좀 안타깝듯이 계속 태규를 쳐다보니까요. 갑자기 태규가요. 숟가락을 놓으면서 하는 말이 너네 할아버지 요양원에서 얼마 안 남았어. 가시기 전에 잘해드려. 넌 정이 없을지 몰라도 너희 아버지한테는 그래도 아버지라는 존재라고. 그분이 있어서 그리고 그분 덕에 너희 아버지가 있으니까 네가 사랑스럽게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라고. 니네 할아버지가 니네 죽은 삼촌을 포기한 덕에 니네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살아서 엄마를 만나서 너를 낳게 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전 아직도 이걸 기억하거든요. 할아버지한테 고마워해드려. 아니지 잘해드려. 이제 가실려 얼마 안 남았어. 이 말을 하는데 돌비가 거기서 손을 달달달달달 뜨면서 수저를 내려놓더라고요. 아, 이거 야 너 어떻게 알았어? 야 산이 이거 네가 얘기했어? 이러는 거예요. 야 카지노 이런 데서 놀 시간에 할아버지 만난 거나 사드려. 어차피 얼마 못 넘겨. 마음껏 좋은 거 보내드시고 보내드리는 게 좋아. 너희 아버지한테도 이거 그대로 전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돌비 아버님이 이영재 씨거든요. 아버지하고 삼촌이 있다는 거죠. 두 분 다 공부를 엄청 잘하셨대요. 근데 당시 이런 거 있잖아요. 형편이 어려우면 부모님들은 농사만 짓다 보니까 수입은 한계가 있잖아요. 시골분들.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형제분이 연년생이다 보니까 하나를 포기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이면은 공부 잘하는 쪽을 선택을 하겠지만은 그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럴 수 있는데 장손이 잘 돼야 대가 잘 서지 이런 거 있죠. 삼촌을 설득을 했대요. 그래서 간 게 삼촌은 사우디아라비아를 그 당시 해외 노동직을 가셨대요. 당시 거기 가서 일을 하시면서 오히려 형을 뒷바라지한 거죠. 돌비 아버지 뒷바라지도 하고 부모님한테 용돈 생활비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사우디에서 5년 동안 일을 하시고 한국에 들어오셨대요. 예. 당연히 5년 동안 해외 노동을 하다 보면 돈은 좀 많이 쓸 거예요. 좀 집안에 이제 경제력이 올라갔다고 해야 되겠죠? 꽃길만 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제 나는 돈도 벌었고 우리 형도 뒷바라졌고 우리 부모님도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다. 잘 살 줄 알았는데 국내 건설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셨대요. 돌비 아버지는 동생이 그렇게 자기 뒷바라지하다가 또 한국에 이제 드디어 돌아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이런 사고를 당하니까 한없이 미안하잖아요. 정말 송구하고 자신을 위해 동생이 희생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엄청 한탄을 하셨대요. 돌비 삼촌은 그렇게 보냈지만은 또 사고보상금이나 사망보험금이 돌비니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돌비 할아버님이 또 돌비 아버지한테 주셨대요. 왜냐? 너 이제 결혼해야 되지 않느냐? 다 내주셨대요. 지금 돌비가 여기 카지노까지 와서 여유있고 게임도 즐기고 편하게 생활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 돌비 삼촌의 희생 덕분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할아버지, 아버지가 많이 아낄 거 아니에요, 돌비를요. 근데 이 철딱선이 없는 제 친구 돌비는요. 할아버지의 과거 간섭이 좀 싫었대요. 니네 죽은 삼촌은 그랬고 니네 아버지는 이랬는데 넌 왜 그딴 식으로 사냐 약간 이런 거 있죠, 잔소리. 네, 돌비는 좀 제 친구지만 한심한 새끼예요. 그때 당시는 좀 듣기 싫었대요. 근데 그걸 태규가요 오히려 정신 차리라는 식으로 뭘 본 건지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너 할아버지 은덕이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거라고. 요양원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잘해. 삼촌의 희생이 여기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모든 선택은 너희 아버지의 아버진 할아버지의 선택 덕분에 네가 여기서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빗대어서 막 말을 하는데 돌비가 거기서 저희가 말할 때 듣지도 않던 놈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딱 표정이 이거야. 이거 찐 용한 놈이다. 뭔가를 느끼는 게 있는 건지 돌비나 저나 좀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규야 혹시 너네 집 내가 언뜻 어제 산이한테 들었는데 여기서 집 안 멀다며 게임 끝나고 내일 정도 일찍 나와서 시간 많이 비니까 도울 거 없냐, 너네 집 우리가 사갈 거 없냐 이렇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태규가 뭔가를 딱 물은 표정으로요. 아 그러면 미안한데 얘들아 지금 도와주면 안 될까? 지금 어디 좀 나랑 가자 이러더라고요. 이미 이런 숙연한 말을 듣는데 거절하기가 뭐하잖아요. 그래 알겠다고 가자. 아침 일찍 설렁탕 그렇게 먹고 간 곳이요.
또 강이더라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어제 산이가 갔다 온 또 동강을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태규차에서 꺼내던 포대자루를 저하고 돌비한테 하나씩 주면서 따라오래요. 여기 따라오래요. 그래? 그래서 저희는 진짜 뭐 꼬봉처럼 따라다녔어요. 얘가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가 이 짝대기로 툭툭툭 치면 이 돌을 이 포대자루에 좀 담아달라고, 내가 어깨가 너무 안 좋아서 부탁한다. 갑자기 그러더니 알겠다고 한 손에는요 자기 혼자 엄청나게 향뭉치를 들고 피우면서 강 주변을 돌더라고요. 저희는 당연히 이제 뭐 돌 툭툭 치면 이제 담아야 되니까 따라갔거든요. 근데 1시간을 주위를 빙빙 돌았는데 담으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아까 여기는 돌던 자리인데 네. 또 왔던 자리인데 또 저기 갔던 자리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다니니까 좀 짜증이 났어요. 저는 좀 힘들대. 제가 투덜 좀 많이 심해요. 투덜이거든요 별명이. 투덜대니까 좀 심해서 좀 찡찡대고 있었는데 돌비가 그냥 따라와. 갑자기 얘는 철이 든 건지 참 그냥 따라와 이러. 그냥 저도 계속 따라다녔어요. 네. 그런데도 또 1시간, 2시간, 3시간 아무 말 없이 그냥 자꾸 돌았던 자리 돌으니까 제가 2시간 정도에 드디어 한계가 왔어요. 거의 한계가 와서 제가 산이가 혼자 앉아있는 쪽으로 그냥 저는 걸어갔어요. 좀 쉬어야 되겠다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야 우리는 지금 태규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포대자루 쥐고 있는데 너는 왜 여기서 앉아있냐? 야 이 새끼야 이랬거든요. 태규가 니네들한테 도와달랬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한 건 아니니까 딱 저러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니까. 그러셔? 야 근데 태규 집에 가면 돌이 아까 많다고 했지. 너 어제 그랬잖아. 야 근데 내가 돌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짱구는 못 말려보면 맹구라는 애가 있거든? 걔도 돌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니야? 걔도 돌을 모으고 다닌다? 저는 그냥 심심해서 그냥 그 말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태규도 신을 모시기 전에는 원래 돌 모으고 좋아하고 뭐 어쩌다 보니까 저런 상황 된 것이지 않을까? 저는 그냥 심심해서 막 던진 말이에요, 돌비님. 사이비에는 이런 게 있잖아. 돌을 아십니까? 태규는 돌을 아십니까?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정말 의미 없이 농담을 던진 거에 힘이 드니까. 근데 산이가 여기서요. 너는 새끼야. 만화하고 지금 이걸 빗대는 게 말이 되냐고 욕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저한테. 이거 진짜 이상한 놈이. 좀 쌍욕을 했어요. 갑자기 거기서. 야 거기 그냥 던진 말 가지고 왜 이렇게 정색하냐고. 아코야 너는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 아니지. 얘기한 적은 없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너 시덥지 않는 농담하는 거 때와 장소를 좀 가리라고. 그 구분도 못하냐 지금? 이 말을 하는데 자존심이 조금 상했어요. 공격을 좀 심하게 퍼부었거든요. 근데 저도 좀 여기서 화가 나서 너 방금 때와 장소라고 했지. 나는 사실 그냥 심심하기도 하고 어깨도 아프고 지금 의미 없이 그냥 웃겨주려고 얘기한 건데 너는 새끼가 때와 장소 구분 못한다고 하면서 나를 너 필요하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냐. 너 나 도와달라고 맨날 그러잖아. 근데 네가 도와달라는 장소가 이게 때와 장소 구분하는 거냐고. 네가 임마 그딴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저는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너 때문에 몇 년을 고생하면서 따라간 게 엄청 많은데 이 새끼가 내가 이 말했다고 말하는 싸가지하고는 저도 퍼부었어요 그때. 야 지금 내가 여기 포대자루 들고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네 태규라는 친구 때문에 네 친구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라고. 네 친구가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시덥지 않은 농담을 하면서 너랑 지금 싸우고 있는 거라고. 저도 말싸움 좀 하는 편이에요 사실. 그 말을 저도 승질이 나서 퍼부으니까 돌비랑 태규가 좀 언성이 높아지니까 얘들도 저희 쪽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이 둘이 달려오면 저랑 산이가 싸우고 있으면요 우리를 말리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말리러 왔구나. 그런데 태규가요 여기 와서 하는 소리를 잠시만 둘 다 일어나 볼래 이러는 거예요. 아코야 산아 잠시만 일어나 볼래? 우리가 싸우든 말든 그냥 일어나래요. 그러더니 제가 앉은 자리에서 지 손으로요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러더니 태규가 돌비 보고 이것 좀 넣어줄래? 이러면서 포대자루에 넣더니 가자 이러더라고요. 돌비는 저랑 산이 보고 니들은 근데 왜 싸우고 있냐? 그러길래 저는 그때 좀 씩씩거리고 있어서 많이 화가 나는데 신이랑 승질난다. 야 나 혼자 호텔 갈란다. 니들끼리 나중에 오든지 말든지 하고 차로 2대를 왔거든요. 제 차랑 저기 태규차 이렇게 2대 왔는데 저는 제 차를 끌고 야 돌비야 미안한데 내 호텔 가 있을 테니까 네가 여기 애들 보고 태워달라고 하든 그냥 알아서 와라. 나 지금 얘랑 같이 못 있겠다. 이러는데 산이도 돌비도 그렇고 야 왜 그래 그러면서 잡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화를 나면요.
안 잡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속삭부로 쏘아내면은 야 어디가 이럴 줄 아는데 또 둘은 안 잡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화가 나서 네. 호텔로 진짜 갔어요. 호텔에서 혼자 쉬고 있다가 좀 심심해서 저도 카지노 가서 바카라 좀 즐기고 그렇게 놀고 있었는데 돌비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야 어디야? 아 나 카지노에서 게임하고 있다고. 나 태규 집에 갔다 왔다고. 그리고 지금 산이 여기 없어. 산이도 태규 집에 갔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가든지 말든지 그래, 너는 지금 어딘데? 나도 지금 카지노로 들어가고 있다고. 근데 그때 시간이 돌빈 좀 밤이었어요. 너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나 태규라는 애 집에 갔다 왔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카지노에서 게임하고 있는 사이에 얘네들이 돌을 다 모아서 호텔에 있는 돌도 2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챙겨서 태규 집을 돌비도 갔다 왔대요. 궁금한 게 있어서. 거기에서 태규가 고맙다고 돌비한테 자기가 만든 식혜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돌비한테 산이한테도 대접을 하고 이런저런 좀 이야기를 하고 왔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너 아까 내가 뭐 너 씩씩거리면서 가긴 갔는데 좀 궁금한 게 있고 나는 네가 좀 그럴만해. 네가 다 좀 화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야기는 다 들었다고. 그런데 아코야 산이가 너한테 정색을 한 이유가 있더라. 딱 이유를 말하니까 뭔데? 물어보니까 사실은 내가 거기 태규 집에 가서 산이랑 둘이서 얘기를 했는데 태규가 얼마 못 산대. 삐케봐야 길게 살면 5년? 7년 그런다던데? 왜? 아니 좀 멀쩡해 보이던데? 당연히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겠지. 쟤들이 어떤 사람인데. 근데 뭐 산이 눈에는 그래도 태규가 보일 거고 태규 눈에는 산이가 보일 거 아니냐. 아까 뭔신? 뭐 가택신? 집신? 그런 거 모신다고 했잖아 태규가. 야 일반적인 사람이 그런 높은 가택신 집신을 모시는데 태규 몸이 나만 하겠냐고. 안 된대. 태규 아버지도 그렇고 태규 할아버지도 그렇고 대대손손 그런 분들을 모셨대.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있더라. 태규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나이 40을 못 넘겼대. 그럼 뭐냐 과부된 어머님들만 불쌍하지 할머니만 불쌍하고. 그리고 태규가 또 삼형제래. 삼형제 둘째라는데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했단다. 그래서 형제들이 아무도 안 하려는 거 이 태규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유지를 받들고 있대. 그래서 저런 시골 총구석 영월이라는 그런 이상한 다 쓰러져가는 집이던데 내가 보니까 거기서 살더라. 형제들도 그렇고 태규 어머님 태규가 저렇게 산다는데 어쩌겠냐고 포기한 거지. 근데 태규가 애들을 그렇게 좋아하나 봐. 아버지도 앞에 말씀대로 엄청 사랑했고 존경했대. 그래서 죽은 아이들 아버지 또래로 보이는 돌아가신 영들을 좀 달래주고 있었대. 예. 정이 많은 아래. 그런데 엄청나게 높은 신을 모신다고 했잖아. 근데 어떻게 감당하겠냐. 차라리 그 엄청나게 큰 신을 모시면 돈팔이 있잖아. 용화 무당으로 소문내서 그렇게 돈이라도 끌고 모을 수도 있잖아. 맞잖아. 어떻게 보면 당집 돈팔이 하면 되니까. 야 나 지금 맞춘 거 봤잖아.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거 다 맞췄잖아. 야 이런 거 하면 나 당집 했으면 돈 떼돈 벌었을 것 같아. 근데 쟤 안 그러잖아.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산다니까. 지가 감당 안 되는 신을 모시고 있으니까 몸에 기운도 빠지고 계속 빠지고 산이 말로는 절대 못 산대. 그래서 산이가 되게 안타깝게 그냥 위로하면서 쳐다본 거라더라. 고집이 워낙 세다 보니까. 야 중요한 건 산이보다 더 용하고 엄청 세대. 그래서 산이가 여기 오는 이유가 혹시나 몰라서 객사에서 죽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이가 자주 오는 거래. 근데 네가 거기서 짱구는 못 말려 맹구 드립이나 치고 있으니까 화가 난 거지. 예. 딱 이 말을 하는데 아코야 네 말이 근데 나는 맞다고 생각해. 네가 산이랑 제일 친한 친구이고 하고 고생 제일 하는 거 나도 안다. 난 그래서 사실 멀리서 니들 그렇게 하는 거 들리긴 들렸거든. 근데 태규나 산이 상황이 그렇대. 얘가 이 말을 하니까 전 또 숙연해지더라고요 혼자서. 그렇지 내가 이걸 알았으면 내가 조심을 했겠죠. 뭐 제 성격상 알아도 눈치 없는 농담은 좀 그래도 돌빈이 저는 이 농담을 했을 거예요. 알았어도.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3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거든요. 네. 산이랑 당연히 연락은 안 했어요. 싸웠으니까. 얘도 연락이 당연히 저한테 없겠죠. 근데 우연찮게요. 산이가 혼절을 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기절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데 옆에 있던 태규라는 애도 혼절을 했대요. 친구들이 단톡방에서 막 그게 글이 올라왔었어요. 친구들이 병원을 다녀왔는데 저는 그때 일본에 여행 중이었어요. 여자친구랑. 예, 한국에 들어와서 이걸 알게 됐는데 이 돌비가 이걸 또 이유를 알게 됐더라고요. 야 산이랑 뭐 태규라는 애 혼절했다며 이 이유를 듣게 됐는데 갔다 왔대요.
1회에 들었던 그 악마 모텔을 태규랑 산이랑 박수무당 3명이서 갔다 왔대요. 예. 이 박수무당은 태규의 지인이래요. 어떻게 산이를 꼬셔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갔대요. 산이가 그렇게 안 간다고 했는데 근데 거기서 태규가 혼절을 하고 그 다음 산이가 혼절을 했대요. 그 같이 간 박수는 다행히 이 둘을 수습을 해서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앞에 말대로 산이가 안 간다고 했던 장소거든요. 왜 갔는지에 대해서는요. 제가 좀 시간이 흘러서 산이랑 엉거주춤 삼겹살에 맥주 마시면서 그냥 흐지부지 싸운 게 잊혀질 때쯤 네.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야, 너 갔다 왔다며? 뭐 태규랑 너 그리고 그 지인 무속이라는 사람한테 지금 생각하는데 갔다 왔다며? 그렇게 안 간다고 하던 애가 왜 갔냐? 얼마 안 남았더라고 태규가. 근데 거기를 가보고 싶다는데? 근데 거기 너도 알다시피 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돌면이. 거기 주위에 아파트가 들어섰거든요. 예. 주차장 인근에는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그러면 그 기운이 조금 빠질 줄 알았대요. 자기. 사람도 이제 있을 거고 당연히 조금 뭐 생길 거 아니에요. 번화가 같은 게. 근데 산은 그대로 있거든요. 돌면이. 그런데 산이가 갔을 때는 전혀 아니래요. 여전히 하늘 아래 첫 길목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장소래요. 강원도 정선에 있는 호텔이요. 과거에 홍보를요. 하늘 아래 첫 숙소라는 타이틀로 홍보를 했거든요. 예. 그 타이틀에 맞게끔 여전히 여기는 하늘 아래 첫 장소면 어디겠냐? 길목이다. 여전히 그 기운이 산 쪽에 남아있더라. 남아있는데 태규랑 박수 이 친구가 그 산 쪽으로 올라가더라. 올라가는데 혼절을 하더라. 태규가. 그럼 야 혹시 악마인지 악신인지 태규 정도가 혼절할 정도면 물리친 거냐? 네. 태규가 너보다 더 높다고 하는데 그런 신이라며 기운도 좋고 이렇게 저는 물어봤거든요. 조심스럽게. 산이가 저한테 말하길 근데 내 눈에는 안 보이긴 하더라. 나도 혼자라고 나서 한 번 더 갔거든 사실. 안 느껴지더라 이제는 더 이상. 많은 연가들은 있지만 그 악신의 기운은 안 느껴진대요. 한 번 더 갔대요. 확인한다고요. 이제 그때는 오기가 발동을 했어요. 산이도 사실. 근데 태규 눈에는 보인대 아직도.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 태규는. 그냥 정색만 하더라. 태규는 보인단다. 아무 말도 안 하더라. 아이 근데 왜 혼절했어? 그거는 안 듣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끝내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돌빈이. 근데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선우이름이 돋았던 건 좀 무서웠어요. 그냥 말이거든요. 네가 혼절을 하고 태규가 혼절하고 그 박수가 멀쩡히 있었다. 이게 뭔가 무서워서 아니 그럼 그 박수는 얼마나 센 거야? 막 이런 말도 할 수 있었는데 또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눈에는 더 이상 그 장소에는 그 악의 기운이 느껴지가 않는데요. 근데 태규는 여전히 보인다고 하는데 그만큼 얘가 막 무섭고 태규 눈에도 혼절할 정도는 아니래요. 그러면 그 존재는 도대체 무엇인지 제가 계속 묻고 물었는데 어제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어제. 나 이거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답변을 해주는 게 태규 눈에 보이는 건 태규가 곧 갈 때가 됐다. 안 남았대요. 정말 얼마. 이게 마지막 일입니다. 이제는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 태규를 본 친구가 한 명 더 있어요. 네. 저희가 그때 돌비하고 제가 봤던 태규는 키가 한 180에 몸무게가 한 6, 70 됐거든요. 네. 최근에 본 친구 말은 야 엄청 말랐던데? 야 나 거식증 걸린 사람인 줄 알았어. 이런 말 들었어요. 엄청나게 지금 말랐대요. 야위어가는구나. 네. 오늘 사연은 과거에 있었던 일화를 또 하나의 비하인드가 있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아코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가장 첫 번째 참여했던 내용과 연관된 이야기잖아요. 네, 그쵸. 아직도 그런데요. 무겁네, 이야기가. 그렇죠. 저는 거기서 맹구 드립이나 하고 있고 참 죄송스럽네요. 뭐 알고 그러셨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오늘 그래도 아코님께서 또 늦은 밤까지 목이 좀 안 좋으실 텐데도 이거 왜 피곤하잖아요. 아이, 괜찮습니다. 네, 근데도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코님은 또 아코님의 스타일대로 너무나 독보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언제든지 편할 때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코님의 이제 강원도 정선 그 악마 사건의 이야기로 등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만약에 이 이야기를 먼저 들으신 분들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있었길래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돌비 아코 검색하시고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어보시면 이 이야기 전에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이거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못 들어보셨던 분들은 꼭 듣길 다시 한번 권장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오셨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조금 특수합니다. 특수한 상황이 뭐냐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셔서 택시 안에서 시참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런데요. 바로 시작하실까요?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일단 빨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네, 바로 갈게요. 일단 이 이야기를 해준 건 이제 기자인 친구예요. 기자인 친구가 자기가 되게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호기심이 생겼다 해서 저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너 똘순이랑 진짜 연락 안 되냐고, 자기 똘순이한테 지금 너무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겼다고. 네. 그래서 나 걔랑 연락 안 된다 뭐냐 해서 듣게 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갑돌이라고 할게요. 예. 이 갑돌이가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시기 모르는데 중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이 청소년기에 갑돌이네 반에 을비라는 애가 전학을 온 거예요. 근데 이 갑돌이가 다니는 학교는 지방에 있던 학교고, 완전 깡촌은 아닌데 그냥 지방 도시 느낌? 이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던 분인데, 똘비라는 애가 이제 전학을 왔는데, 똘비라는 애가 서울에서 살다가 할머니네 집으로 전학을 온 거였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제 대충 눈치를 채죠. 서울에서 사업하던 집이 좀 힘들어졌구나. 그래서 얘가 이제 할머니네로 와 있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네. 그래서 더 신경 써주려고 하고 더 잘 적응하게. 근데 이 똘비가 너무 겉돌더래요. 약간 난 너희랑 달라, 이걸 좀 기본으로 깔고 있더래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되게 싫어하는데 이제 갑돌이가 나서서 막 그래도 잘 지내야지 뭐 약간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나름 애썼대요. 담임이 반장이고 하니까 부탁한 것도 있고. 그래서 막 신경 쓰면서 하고 있는데, 이 똘비는 자기 스스로 왕따가 되고 있는 거죠, 계속.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그냥 되게 싸가지 없고 공격적이던 애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게 착하게 굴더래요. 그래서 얘도 그냥 받아들이고 이제 적응하려나 보다. 그러고 나서 지내면서 담임 선생님이 어떤 서류 정리하는 걸 좀 시켜가지고, 갑돌이가 혼자 하기 힘들 것 같아서 똘비한테 좀 같이 좀 도와달라 해서 교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 똘비가 어떤 특정 서류를 보면서 뭘 좀 적는 느낌이 나더래요. 네? 그래서 얘 뭐 하지? 이러고 그냥 신경 안 썼대요, 사실 그때는. 그러고서 그냥 며칠 좀 지나서 약간 얘가 자기 책에다가 필기 같은 걸 쓰는데 D- 며칠 이렇게 돼 있더래요. 근데 이건 수험생이 아닌 이상 이걸 굳이 체크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갖고 뭐 저게 뭔 날인가? 뭐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똘비가 이제 자기 학년에 친구들 몇 명한테 자기네 집으로 초대를 했대요, 생일이라고. 그래갖고 한 7명, 8명한테 초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간 거는 갑돌이까지 5명이었대요. 그러니까 5명이 이제 가갖고 할머니가 이제 맞이해 주시고, 그래갖고 그냥 할머니가 자기가 뭐 요새 젊은 애들은 뭐 좋아하는지 몰라서 나름대로 차린다고 차렸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고 뭐 그러면서 되게 사근사근하게 잘 대해주시더래요. 그래서 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는데, 뭐 반찬이 되게 많더래요. 나물 반찬도 많고 고기 반찬도 있고 생선 반찬도 있고 국물도 이제 미역국에 소고기도 좀 들어가 있고. 그래서 되게 맛있겠다 하고 있는데, 막 밥을 집어먹고 있는데 갑돌이가 뭔가 미역국을 먹으려고 하는데 느낌이 되게 쎄하더래요. 그냥 정말 이게 남기면 좀 실례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먹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더래요. 그래서 다른 애들 보니까 다른 애들은 그 A라는 친구가 한 명 더 있다 했었거든요.
이 A란 친구를 빼고 나머지 3명이 엄청 미역국 맛있게 먹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똘비를 보니까 똘비는 또 안 먹고 있더래요. 그래도 똘비야 너는 안 먹어? 이랬더니 아 맞다 내 거 밥이랑 국 좀 떠올게 이러고 이제 주방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애한테 야 그거 맛있냐? 그러니까 맛있다고. 아 나 미역을 지금 못 먹는다고 해서 국을 바꿨대요. 그러니까 빈 그릇이랑 바꾼 거죠. 새 그릇을. 그러니까 A는 원래 국물을 잘 안 먹는데요 또. 그러니까 야 너는 내 거 먹어 하고 또 바꾼 거예요 그 친구도.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식사 자리가 끝났대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집에 돌아왔고 해서 부모님이 오늘은 뭐 학교도 뭔 일 없었냐 그러니까 아 그 전학온 애가 좀 겉돌다가 이제 좀 친해지고 싶은데 자기 생일이라고 친구들 다 초대했다. 그래도 그냥 생일상 먹고 왔다 이러고 아 그러냐 잘했다 그리고 잘 적응하게 도와줘라. 왜냐면 서울에서 사업하는 집의 아들이 시골로 할머니 댁으로 전학을 왔다는 건 네. 뭔가 집에 안 좋은 일이 있는 거니까 친해지지 말고 그냥 잘 도와줘라 뭐 약간 이런 분위기였대요. 그리고 나서 그 주에 그 앞돌이의 할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엄청 뭐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너 생일 때 뭐 먹었냐. 네. 그러니까 그 집 할머니가 차려준 생일상을 먹었다. 생일상 메뉴가 뭐 올라가 있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뭐 생일상 메뉴하고 뭐 자기가 먹었던 생각나는 반찬들 뭐 이런 것들 다 말했는데 그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대로 전달했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전화로 읽고 있다가 앞돌이 제 할미 집으로 보내라고. 그래서 나 그럼 학교는 어떻게 하냐. 일단 학교에다 말을 해둘 테니까 할머니 집으로 가라. 그래서 할머니 집으로 갔대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학교 좀 쉬니까 좋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할머니 집 가서 놀 생각에 막 신나서 갔는데 할머니가 근데 그때가 이제 연말이 거의 다 될 때쯤이었긴 해가지고 내년 설까지 할머니 집에 있으라고. 그리고 이 집 대문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라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이 학생들이 갖고 있지 않는 시대라서 삐삐 할미 주고 컴퓨터 뭐 PC 통신 이런 거 할 생각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가 왜 그러실까. 네. 그리고 자기 너무 심심하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럼 엄마 아빠랑 전화도 하면 안 되냐.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니네 아빠가 어렸을 때 읽던 책들 있으니까 이거 읽으면서 시간 보내라. 그리고 할머니가 나한테 오냐오냐 해주고 맛있는 거 다 해주고 내가 놀러가자 하면 다 놀러가게 해주시던 분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강경하게 나를 가둬두실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할머니 친구분이라는 어떤 할아버지 분이 오시더래요. 그 할아버지 분이 오시더니 장기나 뭐 바둑 둘 줄 아냐고. 그래갖고 바둑은 못 두고 장기는 둘 줄 안다. 그럼 이 할애비랑 장기나 좀 두자고. 그래서 그냥 장기를 뒀대요. 예. 근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혼자 중얼중얼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이 할아버지는 참 생각할 때 중얼중얼 많이 하신다 혼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장기를 막 두고 있는데 그렇게 시간이 그냥 막 흘러갔대요. 그러다가 할아버지는 이제 매일 오는 건 아니고 한 번씩 와서 장기 두자면서 혼자 또 중얼중얼 하고 그렇게 진짜 답답한데 감옥에 갇힌 느낌으로 어찌 해갖고 설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1월 1일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용돈을 되게 많이 주시면서 이제 집에 가도 된다고. 가도 된다 했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무슨 일이냐. 나 솔직히 할머니한테 이번에 너무 답답하고 서운하고 좀 그렇다 했더니 할미가 지금은 말 못해주고 나중에 다 말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일단 이 할미 믿고 집에 가라고. 그래서 그 아빠랑 엄마가 이제 설날 겸 해서 온 거죠. 그리고 와서 데리고 갔대요. 그 집에서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이 있는 데로 왔으니까 친구들 만나서 이제 용돈도 두둑히 받았겠다. 네. 또 뭐 놀러도 가고 그러고 있던 와중에 이제 3월 보통 2일 되면 새학기가 시작이 되죠. 새학기가 딱 시작되는 날 교실에 딱 갔는데 그 반에 똘비가 있었대요. 근데 똘비가 자기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엄청 막 화를 냈는데 누가 봐도 너 왜 살아있어? 약간 이런 표정이었대요. 그러면서 뭐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너 왜 살아있냐고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러는데 막 책상을 엎으면서까지 막 화를 내더래요. 너 왜 살아있냐면서. 그러더니 와갖고 막 멱살 잡고 막 흔들면서 너 왜 지금 살아있냐고. 그러니까 아니 뭔 소리냐고. 내가 뭐 죽어야 되냐고. 그리고 빡 뿌리쳤는데 갑자기 그 학생들이 쓰는 커터칼 있죠. 그걸로 갑돌이를 찔렀대요. 그러니까 갑돌이는 칼에 찔렸으니까 이제 피가 나고 너무 놀라고 같은 반 애들도 막 다 놀래갖고 갑자기 괜찮냐고 막 이러고 119 신고하라고 막 교무실 담임선생님 불러와라 막 이러고 있고 그리고 똘비가 막 도망을 가더래요. 그래서 갑돌이가 이제 병원에서 어쨌든 치료를 받고 입원해 있는 와중에 들은 소식이 연초쯤에 이 친구들끼리 그
이 지역이 크게 보면 강원도거든요. 네. 얼음판에 낚시한다고 했는데 4명이 다 사고가 났는데 3명이 죽고 1명이 그 A가 중내 만회하고 있었고 나머지 3명은 사고로 죽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고인지는 정확히 못 들었었어요. 근데 이 똘비가 어디서 잡혔냐면 A가 입원해 있는 그 병실에서 예. 베개로 A를 이제 눌러서 죽이려다가 잡힌 거예요. 그리고 걔는 이제 어린 나이지만 어쨌든 소년원은 갈 나이니까 소년을 갔겠죠. 그리고 이제 학교 퇴학 처리됐고 그리고 잊고 살았대요. 근데 평생 못 잊죠, 사실. 이 A도 그렇고 갑돌이도 그렇고 평생 못 잊을 이야기인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분이 딱 40이 됐을 때 동창회를 간 거예요. 근데 이 A라는 분이랑 갑돌이 이분은 지금 현재 서울에 거주하시거든요. 돈을 좀 버셔서 서울에 거주하시는데 A분은 이제 원래 동창회를 잘 안 나가시고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 갑돌이는 이제 동창회를 나가서 잘 지냈냐 오랜만이다 막 이러고 있는데 오랜만에 만나는 동창들이랑 술도 먹고 막 얘기도 하고 있다가 그 동창회 자리에 누가 들어오더래요. 근데 그 사람은 동창은 맞는데 학교를 자퇴한 친구래. 그러니까 뭐 사고 쳐서 잘리고 이런 게 아니라 아, 시골이니까 이제 일을 해야 돼서 뭐 자퇴한 친구인데 동창회 와도 되나? 약간 뭐 이런 분위기가 된 거죠, 장난처럼. 그러니까 야, 와도 상관은 없지. 뭐 우리한테 해코지한 것도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오랜만이다 막 이러고 있는데 갑돌이가 똘비가 갑자기 생각났대요. 야, 그렇게 따지면 똘비도 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돌이 입장에서 이제 시간이 거의 한 30년 정도가 흘렀기 때문에 뭐 그래 만나서 뭐 얘기나 들어보자. 만나도 뭐 크게 문제 있겠어.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고 어릴 때 그냥 뭐 사춘기 때 애가 뭐 미쳤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장난으로 그냥 던졌대요. 자기 딴에는 이제 자기가 던지는 게 다른 애들이 좀 불편해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네. 근데 다른 애들이 똘비 그게 누군데?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갑돌이가 당황한 거예요. 아니 그때 나랑 A 죽이려다가 잡혀간 애 있잖아. 그러니까 뭔 소리야 너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 친구들이 자기가 아팠던 건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아파서 할머니 동네에 지금 가서 병원 입원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나 봐요. 너 아파서 할머니 댁에 있다가 새학기 때 오지 않았냐? 맞아. 그것까지 기억해. 근데 새학기 첫날 내가 칼 맞았잖아. 그건 기억해? 했더니 뭔 소리냐고. 그 다른 애가 얘는 기억을 못하나? 다른 애한테 물어봤더니 다른 애도 새학기 초에 얘가 다쳤던 것 같긴 하다. 얘 그래도 병원 한번 갔다. 예. 근데 칼 맞은 건 아니지. 그러니까 아무도 똘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되게 혼란스러운 거죠. 한 명도 똘비를 모르니까. 어느 정도 혼란이었냐면 지금 자기가 살면서 만들어낸 망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동창회가 끝나서 이제 A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A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도 혹시 똘비 기억 안 나? 했더니 A가 그 새끼 왜 기억이 안 나냐고. 내가 그 새끼 때문에 지금도 병원 가면은 특실 빌릴 수 있는 만큼 벌었는데도 내가 그 새끼 때문에 6인실에 있다고. 혹시라도 누가 나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까 싶어서. 그러니까 아니 동창회 갔더니 아무도 기억을 못해. 이러니까 A가 그냥 너 놀리려고 한 거겠지. 야 그때 왜냐면 어쨌든 좀 도시라고 해도 시골 도시니까 그 학년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가 그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을 못해. 솔직히 말해서 똘비란 이름 기억 못할 수 있어. 얼굴 기억 안 날 수 있어. 그 사건은 기억 못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건 그냥 너 놀리려고 한 거다. 그냥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뭐 이러고 있었대요. 아 그래야겠다. 그냥 단체로 나 놀리려고 했나 보다 하는데 뭔가 사는 내내 찜찜했던 거예요. 이거를 제 친구한테 말을 한 거예요. 자기는 이게 너무 무서운 사건이었는데 너무 소름 돋는 건 그 누구도 똘비를 기억하지 못한다. 나하고 A만 기억한다. 그러니까 기자인 친구한테 술자리를 얘기하다가 내가 너한테 이걸 말한 게 넌 기자니까 혹시 찾아볼 수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뭐 친한 형님이기도 하고 평상시에 이런 부탁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뭐 부탁 하나 들어줘서 나중에 자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고 알겠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수소문을 한 거예요. 막 수소문을 해갖고 똘비라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라는 이름이 있는데 어느 순간 모든 생활 흔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약간 기자로서의 그 엄청난 승부욕이 불타면서 궁금해진 거죠. 그러니까 기사화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 사건은 기사화가 이미 됐을 거니까 그 당시에. 근데 너무 개인적인 호기심이 끌어오른 거예요. 그래서 일 다 제쳐두고 막 찾았대요. 그래갖고 결국엔 찾았대요. 이름을 이 똘비가 개명을 했었대요. 결국엔 찾아냈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그래갖고 그 혹시 30년 전쯤에 이런 사건에 그 똘비 씨 맞지 않냐?
그 실례가 안 되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하고 싶다. 근데 보통 이런 말을 하면 대체적으로 가해자들은 할 말 없다고, 하기 싫다고, 되게 불쾌하다 주로 막 끊거나 연락 잠수타고 막 그래갖고 했는데 오히려 되게 그 사건을 어떻게 하냐고 엄청 반가워하면서 빨리 오라고 다 얘기해준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이거 진짜 되게 의외네? 자기가 기자 생활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피해자들은 억울해도 말하고 싶어 하는데 가해자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경우는 처음인 거예요. 이 친구한테는. 그래도 이제 가갖고 얘기를 쭉 들어보는데 혼자 살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뭐 지금은 혼자 지냐니까 와이프도 있고 자식이 둘이나 있다고. 와이프랑 딸 둘이 있고 자기 지금 혼자 살고 있다고. 그 뭐 좀 별거 중이신 거냐?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때는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었던 건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냐?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이 똘비가 근데 당신은 이걸 어떻게 아냐고. 이거는 분명히 있었던 일인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일인데 어떻게 알고 있냐. 그러니까 자기도 이거를 흘러 들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호기심이 생겨서 이게 찾아본 거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누군가한테 할 수 있을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그러면서 막 떠드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똘비라는 애 집안이 이게 이 얘기에 대해서는 좀 불편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예.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야기니까 일제시대 당시에 뭐 나쁜 일본인도 있었지만 착한 일본인도 있었거든요. 네. 뭐 나쁜 조선인이 있고 착한 조선인이 있었듯이 그 옛날엔 또 이제 집송촌이 많았잖아요. 이 똘비네 집안에 조상 고조 할아버지쯤 되겠죠. 이때 이 집송촌에 살고 있는데 이 집안의 어떤 딸이 그 조선의 건설 노동 현장에 일하러 온 일본인 노동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조선인들 대부분이 농사 짓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이제 일본에서부터 건설 일을 했던 사람이라 조선에 와서 그냥 일을 하는 거죠. 그냥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실한 모습에 그 여자분도 반해서 결혼을 한 거고 이분은 바로 일본으로 지금 돌아갈 생각이 없고 일을 더 할 생각이니까 이 집송촌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찌 하다 보니 그냥 여기에 이제 자리를 잡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본이 이제 무조건 항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일본인의 남은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 푼도 못 돌려보낸다. 약간 이런 스탠스였었고 그래서 그거 문제도 이제 좀 부작용이 나오는데 이 부작용 중에 하나가 조선인들 중에도 착한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 나쁜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랑 같이 일하고 밥 먹고 살던 일본인을 악독한 일본인으로 몰고 같이 일하던 사람을 친일파로 몰아서 상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부가 그거의 피해자가 된 거예요. 이 집안 사람들이. 왜냐면 시골에서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 사람은 건설 현장에서 뭐 기술직으로 돈을 벌어서 재산을 많이 쌓은 거예요. 이 재산이 탐난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남편을 약간 조선인을 착취한 나쁜 일본인으로 몰아서 죽이고 근데 그럼 와이프가 이제 반발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을 되게 막 좀 천박한 그런 쪽으로 몰아서 죽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들도 죽이고 근데 문제는 그때 죽은 아들이 18인가 그랬대요. 예. 그때부터 이 집안에 이걸 주도한 사람이 그 똘비의 직계 조상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증조 할아버지고 할아버지고 아버지고 정해져 있진 않은데 남자 형제들 중에 누군가 18살에 죽었대요. 오. 뭔가 약간 이 집안 내에는 우리가 이제 저주를 받았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똘빈의 형이 18살 생일을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자기잖아요. 자기는 형 하나 누나 하나 있는데 형은 네. 넘어갔으니 자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똘빈의 할머니가 아니라 그 무당을 한 명 고용해서 그 무당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얘가 그냥 버티다가 죽으면 예. 원한에 의해서 복수를 당하는 거지만 니네가 알아서 재물처럼 바치면 그 귀신이 그 악귀가 그 원혼이 이제 이걸 화를 좀 누그러뜨릴 수 있다. 이게 이 똘비의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그렇게 좀 바뀌었대요, 분위기가. 그래도 보통 장손은 죽일 수 없으니까 둘째나 이런 사람들을 재물처럼 바쳐왔던 거예요, 사실상. 똘비는 이제 자기가 된 거죠. 그래서 할머니는 아니지만 무당을 할머니라고 하면서 시골에 끌려와서 자기 스스로 재물이 될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예요. 똘비 입장에서는 너무 죽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무당한테 나름 이제 쇼부를 친 거예요. 우리 집에 돈 많다. 나 살면 당신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나 살 방법만 말해달라. 그러니까 이 무당이 그러면 너랑 같은 나이에
너랑 같은 생일을 가진 사람들 최대한 모아라. 너 대신 갈 5명만 모으면 된다. 그러면 너 사는 동안 지장 없다. 그리고 7명을 초대했는데 자기가 같은 나이 학년에서 생일이 같은 달에 있는 애들 7명이 있길래 그 적었던 게 그 서류 정리하면서 개인 정보로 뭐 생일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자기랑 같은 달에 생일 애들만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7명이 있어서 7명한테 다 생일상이라고 초대를 했는데 5명만 왔고 이 5명이 다 먹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리고 미역국에 자기 피를 섞은 거예요. 미역국 끓일 때 자기 피를 일부러 좀 넣어서 쉽게 말해서 자기를 데리러 올 귀신이 헷갈려 하라고. 근데 2명이 안 먹은 거예요. 2명이 안 먹었는데 갑돌이의 할머니가 늘 약간 절 같은 데 가면 자기 손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던 분인데 네. 그날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부처 상 옆에 이제 다른 분들이 계시잖아요. 무섭게 네. 생기신 분들. 네. 그 무섭게 생기신 분이 자기한테 엄청 화를 내는 느낌 받았대요. 오. 그래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동네 이제 유명한 무당한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당이 네 손자 뭐 지금 잘못 건든 것 같다. 바로 전화해봐라 해서 확인해보니까 그 메뉴 반찬들이 생일상이라기보단, 그러니까 제사상은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도 눈에 익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반찬들만 다 모아두면 국물만 빼고 제사상인 거예요. 국물만 미역국이지 다 제사상이에요. 이 국물에는 그 똘비의 피가 섞여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국물을 먹은 애들이 헷갈리로 데리고 가라고. 근데 똘비가 이제 말하기를 자기는 근데 그날 이후로 18살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있다. 네. 근데 내가 이걸 말하는 이유가 나 곧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말하는 거라고. 내가 죽기 전에 말할 사람이 생겨서 너무 기쁘다고. 그래도 뭐 그렇게 얘기를 마무리 짓고 왔는데 얘는 원래 이런 걸 잘 안 믿는데 네. 저번에 이제 똘순이 때문에 약간 겪은 건 있으니까 그렇지.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죠. 네. 혹시 너 똘순이랑 연락되냐? 그러니까 나 지금 연락 안 된다.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저한테 말을 해줬는데 저는 이쪽에 뭐 전문가도 아니고 뭣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딱 들으면서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라고 한 이유가 제가 시참에서는 말한 적이 없는데 똘순이가 예전에 이거랑 비슷한 걸 얘기해 준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똘순이가 말해준 거는 저승차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속인다. 근데 저승차사인 척하는 허주나 이런 좀 악귀나 원혼 같은 애들을 속이려면 속일 수 있다. 근데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대가가 세다. 예. 근데 그때 똘순이가 저한테 말해줬던 게 그 대가가 존재감이 없어진대요. 제가 이 얘기를 다 듣기 전에 제가 근데 똘순이가 그 말했어. 이거 잘못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존재감이 없어진대. 그러니까 이 기자 친구 갑자기 소름이 확 돋았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때만 해도 존재감의 개념이 그게 뭐 될까요? 이랬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나머지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이 똘비가 개명한 이름이 사고로 죽은 애 중에 한 명의 이름으로 바꿨어요. 예. 그 이름으로 바꾸고 결혼까지 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예. 심지어 자기 부모도 둘째 아들의 개념을 잊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를 그 제물로 바치려던 무당의 정말 그냥 손자처럼 무당 아래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무당이 방법을 알려준 거죠. 이름 개명해라.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친구 이름이 B라고 하면 B로 개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개명한 순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악몽을 꿨대요. 똑같은 악몽을. 자기가 서 있고 자기가 그 옛날 명찰 보면은 요새는 오버로크를 치지만 옛날에는 플라스틱 같은 명찰의 이름이 있었잖아요. 네. 명찰을 4개를 차고 있었대요. 자기가. 자기 이름 그리고 그때 사고로 죽은 3명의 명찰을 자기가 메고 있었대요. 예. 묶여 있었고 그리고 어떤 여자가 와서 뭐 낫으로 찍는다든가 돌로 머리를 깬다든가 아니면 뭐 목을 물어 뜯는다든가 맨날 이런 좀 끔찍한 방법으로 자기를 죽이는 꿈을 꿨대요. 근데 되게 무서운 게 이 귀신이 자기를 죽일 때마다 그 명찰에서 이름에 이제 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씩 탁 사라진 게 아니라 조금씩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조금씩 지워지더래요. 그러면서 제일 아래에 있는 이름부터 다른 친구 이름 지워지고 또 다른 친구 이름 지워지고 또 다른 친구 이름 결국엔 다 지워지고 이제 자기 이름이 지워지기 시작하면서 되게 조금 남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게 지워지면 나 정말 죽겠구나. 그리고 별거 중인 이유가 결혼을 했어요. 와이프가 있어. 애도 2이나 낳았어. 네. 근데 애들이 아빠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와이프도 남편의 존재를 못 느끼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예. 어느 날 자기가 일 끝나고 집에 왔는데 딸들이 자기를 보고 아저씨 누구세요?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얘네가 왜? 약간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여보 쟤네 왜 저래? 했는데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면서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똘비는 이거를 어려서부터 겪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수를 써도 이거 방법이 없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와. 도망을 쳤다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살고 있는 중이었고, 그리고 그 기자인 친구가 진짜 무서웠던 건 예. 자기는 죽기 전에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약간 죄책감과 회한 이런 거를 좀 하는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얘기를 신나게 막 하다가 마지막쯤에 그럼 이제 난 얘기해줬다가 기자 당신도 나한테 말해달라고. 당신 이 얘기 어디서 들었냐고.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들었다고. 생존자한테. 그러니까 갑자기 극대노라면서 갑돌이랑 A 걔네만 죽었으면 내가 이 고통스럽게 안 사는데 걔네가 안 죽어서 내가 그렇게 힘들어한다고. 걔네 때문이라고. 예. 그러니까 죄책감이 아니라 원망을 하고 있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자기 살겠다고 지금 친구들 5명을 죽일라 했던 사람이 되게 좀 무서웠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태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그러니까 인류애가 떨어지는 공포는 자기가 기자 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봤지만 네. 익숙한데 자기한테는 사실 영화나 소설에나 나올 법한 오컬트적인 공포를 처음 느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다 풀로 듣기 전에 똘순이한테 들은 얘기를 해줬었죠. 이 존재감이 없어질 수 있다, 저 부작용이. 왜냐면은 귀신 입장에서 얘를 데리고 간 거예요. 다른 애를 속아서 데리고 간 것 뿐이지. 예. 그럼 얘는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존재하지만. 그렇죠. 근데 이게 귀신의 저주는 아닐 것 같고 자연의 섭리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애가 아니게 된대요. 존재감이 없어지기 시작한대요. 예. 그래서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제가 이 얘기를 원래 시참에서 할까 말까 했었는데 이게 딱히 무섭진 않았어요. 그건 난 이게 신기했던 거지. 예. 그냥 그러고 살고 있다가 똘순이가 말한 이 귀신 속이기를 무섭다는 느낌은 안 받아 시참에서 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기자인 친구가 이 얘기를 하니까 되게 무섭게 느껴진 거예요. 갑자기. 예. 그때만 해도 존재감이 없어진다라는 게 그냥 좀 사람이 기가 죽고 막 나를 따르려 하던 사람도 카리스마가 좀 없어진 이런 정도로 받아들였었는데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 존재감이 사라진다는 게 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부터 짓잖아요. 그쵸.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이 세상에 너라는 존재가 이제 있는 거야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쵸. 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름도. 그래서 저는 돌비님이 아까 주제 간단하게 해달라 했을 때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었잖아요. 맞아, 딱이네. 사실 이거를 제가 예전에 예. 현실 공부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출생신고가 안 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얘는 영적인 개념으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똘비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엄청난 얘기네요, 진짜. 오늘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 관련된 아주 섬뜩한 이야기를 들고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좀 자주 뵀으면 좋겠는데 항상 또 바쁘시기도 하고 그 타이밍이 맞지 않았었잖아요. 그쵸. 네, 자주 와주세요. 제가 또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똘순이가 저한테 이 귀신 속이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해줬던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건강하시기 아유, 바라겠습니다. 네. 돌비님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족분들 그러면 좋은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야, 이게 소름이, 그러니까 무서운 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또 다른 느낌으로 엄청난 소름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죠. 내 원래 본명이 있으면 그거를 또 어떤 다른 개명을 했을 때 또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이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시들무에서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귀신을 혹여나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신 저승차사를 흉내내는 그런 존재를 뭔가 속였을 때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